북한의 저 대기업 문제에 대해서 먼저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보도 자료를 보면 이게 다 국정원에서 만들어낸 자료입니다. 내외 통신인데 뭐라 그랬나? 동양 공업 지역에는 유독가스로 호흡기 질환을 호소하고 있고 호흡기 곤란해서 출퇴근이 불가능하고 치아가 빠지고 농작물도 고사한다. 피부병도 나고 그리고 간염, 간경변증, 간암, 간경화 등이 일어나고 매년 250여 명이 사망하고 있으며 직장 여성들은 불임, 유산, 기형아 출산 등으로 고통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북자 정원은 이렇게 해서 또 이것도 국정원에서 이제 보도한 자료인데 탈북 정원이라고 해서 함흥지구는 1km 앞을 볼 수 없을 정도고 다니면 콧구멍이 새카맣게 되고 24시간 생활하면 뭐 먼지가 끼고 생긴다. 이렇게 굉장히 심각한 거로 이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근거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많은 연구 자료들이 많은 건 없지만 드러나와 있는데요. 북한은 우리보다 경제 규모는 한 뭐 24대 1인데 오염물질 배출량은 우리보다 3배나 많다. 이렇게 이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북한에 환경조사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가서 제가 함경도 산골까지 다녔기 때문에 아마 북한 환경에 대해서는 제만큼 많이 조사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정직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북한에 가보면 전기가 없어가지고 우리 전기기가 하나도 작동을 안 합니다. 전기기가. 그런데 어떻게 이런 거를 다 측정을 했는지 자료를 내놓으면 이렇게 측정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이걸 깜짝 놀랐습니다. 북한이 참 묘한 나라다. 우리는 이런 걸 조사 안 하거든요. 공기 중에서. 이런 물질들. 아주 복잡한 거 다 조사해 놨어요. 제가 여기도 다녀봤어요. 여기 평양, 백두산, 여기 함흥, 북청, 덕성, 남포, 그런데 조사를 해 다녔는데, 일단 북한의 함경도 가보면 하늘이 너무 맑습니다. 그래가, 지평선의 별이다 보여요. 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별책을 가지고 갔는데, 별들이 뭐라가 별책을 찾을 수가 없어요. 달이 뜨니까 이제 좀 중요하지 않은 별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맞춰보고 그랬습니다. 엄청 많이 뜹니다. 별이. 불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조사한 자료인데 4개지를 다 조사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여기에 우리나라 옛날의 기준은 여기였고 지금 여기인데 뭐 되게 다 위아래 온실가스. 이건 이제 석탄 떼고 석유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별로 없었습니다. 특히 NO2 이거는 이제 자동차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는 아주 바닥에 깔렸는데 우리나라는 아무 시골에 가도 이런 공기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CO2도 마찬가지 안에 아주 우리나라보다 훨씬 낫습니다. 오존은, 우리나라 시골하고 거의 비슷한데 해안지방에서 오존이 요새 좀 내려옵니다. 오존층이 파괴됐다 그러면서 위에는 얇아졌는데 아래층에는 오존이 좀 내려옵니다. 그래서 오존이 좀 있고요. 그저 평양에, 여기 이제 양각도 호텔이 여기 있습니다. 양각도 호텔에서도 우리가 오염을 재봤고 또 고려 호텔에서도 재봤습니다. 측정해봤는데. 근데 그거 잴 때 우리가, 똑같은 조건을 하기 위해서 나만의 같은 날, 또 우리 재우면 여기 호텔에 이게 30층 1좀 우리를 재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똑같은 날, 똑같은 방법으로 딱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고려 호텔에서 본 평양 풍경이고요. 고려 호텔이 이렇게 30 몇 층이 됩니다. 우리 항상 높은 층에 줘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근데, 평양에 가보면 자동차가, 지금 자동차 많이 생겼는데 그 자동차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공장이라는 거는 거의 보질 못했습니다. 딱 있는 거는 우리가 본 거는 발전소 2개, 석탄 화력 발전 2개 딱 그거 봤습니다. 그래서 뭐 오염을 만들어낼 게 없지요. 오염발로. 그리고 버스도 보면 이게 전기버스입니다. 여기 보면. 전기버스. 그 전기버스가 왜 전기도 없는 나라가 전기버스를 달았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북한의 안내원이 하는 말은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내원 말이 대기오염 안 시키려고 전기버스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요거는 올해 이제, 미국 교포지요. 그 사람이 북한 가서 찍은 건데 여기 다 전기버스입니다. 전기버스로 출퇴근할 때 이렇게 버스를 타고 다닙니다. 전기버스 안에 버스도 있는데 버스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로 보면 차 다니는 거 이제 지난 10년간 우리가 못 찍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갔을 때도 사진 찍는데, 엄청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몰래 찍었는데, 다
잘 찍을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 폰이 찍은 거 보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전기가 없었는데 이제 가로등도 이렇게 많이 달아났고 오래 갔을 때는 그 택시가 줄 수 있는 것도 그때는 못 봤습니다. 10년 전에는 택시 줄 수가 있습니다. 이 화력 발전소가 두 개가 있는데 평양 화력, 동평양 화력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서울에 있는 화력 발전소는 여기 굴뚝 높이 75m입니다. 근데 이 굴뚝이 얼마나 높으나? 저 굴뚝이 한명한테 물어보는 게 저는 아시아에서 제일 높은 굴뚝이라 그럽니다.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 이 굴뚝이거든요. 평양 화력 굴뚝. 여기에 건물하고 높이하고 이렇게 보니까 이게 아마 서울 화력이 75m, 여기 75m인데 이걸 보니까 한 200m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런 높은 굴뚝을 했나? 우리는 공단 막 지을 때 굴뚝이 너무 낮으면 잎이 피해가니까 굴뚝이 100m에서 높이라고 했더만 옛날에 우리는 100m 이상 높일 기술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요새는 100m 이상 올라갔습니다. 100m 이상. 지금 요새 제일 높은 게 120m 올라갔는데 이거는 그 200m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 동평양 굴뚝 보십시오. 얼마나 높나? 우리 굴뚝하고 비교해 보세요. 200m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제일 높은 굴뚝이 맞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굴뚝이 높으니까 연기가 나와도 땅으로는 잘 내려앉지 않습니다. 너무 높아서. 여기 대동강이 이리 흐르면 여기는 평양이라 그러고 여기는 동평양이라 그러고 동평양이 우리 서울로 치면 이제 강남쯤 됩니다. 새로 만든 구역이고요. 개발한 지역. 여기가 옛날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방법을 2004년도적 2005년도 되고 그때 수치를 가면서 우리가 재봤습니다. 쟀는데 어떻게 잰 수치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거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쟀는데 여기 남한의 농도, 북한의 농도 평균해보면 서울이 평양보다는 5배 내지 6배 높습니다. 오염도가.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그겁니다. 우리나라 요새 미세먼지 엄청 많았지요. 미세먼지 많았는데 중국에서 온 거라 이야기하는데 중국에서 온 건 높은 하늘에 얽히고 밑에는 보면 바람이 없을 때 오는 공기는 거의 우리 겁니다. 만약에 중국에서 온 게 우리 거라 그러면 평양에도 똑같이 그게 측정이 돼야 됩니다. 평양이 측정되는 건 요거, 서울에 측정되는 이거 거의 다 우리가 숨쉬는 거의 다 우리 거라고 봐야 됩니다. 중국에서 물론 오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보면 부정을 못 하는데 황사 날라와가 밑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미세먼지가 어디 됐나? 위에는 하늘이 맑은데 밑에가 탁 깔려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만든 겁니다. 우리가 만든 거. 그래서 우리 그때 2004년에 저는 제가 보면 평양은 요 정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이렇게 다 이렇게 우리가 엄청 높습니다. 근데 너무 당연하죠. 평양에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오염이 그리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함흥에도 우리가 가서 봤습니다. 함흥에 가서 봤는데, 가다가, 캄캄한 데 가다가 김일성 동상이 막 환히 불을 펴놨더라. 왜 시골에다 이게 김일성 동상을 해놨나 했더만 그게 시골이 아니고 함흥 시내인데 전기가 없어가지고, 전기가 없어서 그게 그렇게 보였던 겁니다. 그리고 낮에도 가봤는데, 거기도 뭐, 공장을 우리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옛날에 공장이 들어있었다 그런데, 공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거기도 보면. 그 서울은 지금 한 해 2만 명이 오염 때문에 죽는다 그러고요. 폐질환자 80만 명. 제가 전에 이야기했죠. 말씀드렸죠. 서울은 어떻게 되냐. 여기 가보면, 시청 카페 가보면 거의 매일 공기 좀 이렇게 나옵니다. 공기 좀 나오는데, 사실은 이 비교한 기준을 잘못 맞춰가. 0.1을 맞출 게 아니라 0.0, WHO 기준은 0.02, 우리 기준은 0.03, 우리 기준에 비슷하고 WHO 기준에 오면 이건 나쁜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이래가지고, 네, 딴 기준하고 맞춰가지고. 북한의 환경 기준을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환경법도 다 구해가 봤는데, 우리는 남한 기준 하나뿐입니다. 북한은 자연보호구역, 휴양관광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 이래 놨는데, 우리 기준이라는 거는 어디와 비슷하냐? 빨간 거라고 비슷해요. 빨간 기준하고. 그래서 주로 주거지나 공업지 여기하고 맞춰가 우리 기준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기준이, 북한에 사람들 물어보면 환경은 몰라요. 근데
몇 사람은 아는 사람, 잘 아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법도 갖다 놓고 보면 우리보다 더 정교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정교하게. 그래서 우리는 보면 매일 이게 기준을 이상한 질소, 아까 시청 앞에 보면 요 기준하고 비교를 해요. 요 기준하고. 그래야 막 공기 좋다 해놨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나? 이건 사실 1년 중에 제일 나쁜 날도 이거 초과하면 안 되는데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면 하루 나보면 병양한 사람들 막 그냥 죽을 수도 있고 막 그냥 가거든요. 그래서 만들어놨는데 이거하고 비교해가지고 0.02분위가 좋다 그러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환경 적폐입니다. 지난 30년간. W 기준은 0.02 안에 0.02후가 나오는데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서울시청 앞에 오염도가 0.02군데 서울시 오염도는 0.018로 했습니다. 다 평균해가지고. 시청 앞이 오염도 재는 데가 시청 광장도 아니고 시청 옥상도 아니고 덕수궁 아닙니다. 덕수궁. 그래서 이것도 시청보다는 사실 오염도가 많이 낮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재봤거든요. 재봤는데 정말로 광화문에 옛날 딱 쟀습니다. 광화문 재니까 오염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그냥 옮겨 넣었습니다. 시청 저쪽으로. 너무 높아가 이거는 국제적으로 부끄러워가지고. 그래서 도로에 가면 이거보다 엄청 높지. 근데 서울시 오염도가 왜 0.118로 나왔나? 다른 데는 측정소가 20대가 있는데, 20개가 있는데, 평균되는 데가 다른데 다 이거보다 낮은 데 갖다 놨거든요. 신림동이라는 게 서울대학교에 그 관악산에 가가 있고, 불광동 해놓은 거는 북한산 자갈에 있고, 한남동 해놓은 건 남산 자갈에 있고, 쟤는 데마다 사람도 자기 높은데, 공기 나쁜 거 안 보여주려고 전부 다 좋은 데만 갖다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면, 근데 이게 우리 숨 쉬는 공기보다 하고는 아주 다릅니다. 우리 숨 쉬는 공기라고는. 우리 숨 쉬는 공기는 뭐 어떻나? 여기에 이제 서울시에서 환경부에서 발표한 서울시 공기 오염도인데 우리가 숨 쉬는 공기, 이걸 그대로 쳐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니는 길을 다자 보니까 대학생들이 그래도 제일 좋은 공기 마셔요. 이 서울대 학생들 쟀는데 서울대학이 바로 관악산에 있지 않습니까? 그 서울대 학생들 맞아서 이거보다 높은 오염도 돼. 다른 거는 길에 일하는 사람들은 이거 3배 정도 오염도도 다 마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준은 좀 더 강화돼야 되는데 우리 숨 쉬는 공기는 이것보다 훨씬 나쁘기 때문에. 그래서 SO2는 평양이나 남한의 소리나 비슷합니다. 우리가 아왕산가스는 그다음에 저해왕유를 공급했고요. 그다음에 서울에는 이제 도시가스 많이 공급을 많이 낮아졌습니다. 이건 평양이나 소리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 남한하고 북한하고 비교해 보면 평양이 정도면 그래도 울산이 굉장히 높습니다. 울산은 공단이 많이 들어가지고 나쁜 기름을 많이 쓰거든요. 이동 중에 우리가 숨 쉬는 건 바깥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다니면서 숨 쉬는 건 훨씬 더 나쁩니다. 2배 내지 3배 정도 도움도 나빠요. 바깥 공기보다도. 이동하면서 숨 쉬는 거는. 그거는, 조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동 중에 이제 재봤는데, 이동 중에 이것보다 훨씬 더 높아요. 평양, 서울. 그것도 서울이 훨씬 높습니다. 우리 서울에 뭐, 버스 타고 다니죠. 전철 타고 다니죠. 또 길에 걸어 다니기도 하죠. 훨씬 높습니다. 우리가 측정한 것보다도. 그래서 서울, 평양, 그런데, 이것도 이동 중에 이제 재은 걸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서울이고, 이거는 평양이고. 묘행산에 갔을 때, 백두산에 갔을 때 다 쟀는데, 그게 지금 자료는 여기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너무 뻔하잖아요. 평양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공기가 그래 나쁘겠어요. 근데 우리 언론 보통 여기 나오나, 평양의 대기오염도 서울의 3배. 이렇게 버젓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국정원에서 나온 보도 자료를 보고, 야, 국정원에는 좀 소설 쓴 사람이 앉아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새 보니까 그게 인물이 많이 풀리죠. 현송월 씨가 뭐 그냥 총살당해 죽었다 하는데 막 버릇이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 국정원이 너무 엉터리해. 우리가 적으라고 나를 알아야 이길 수가 있는데, 북한들 저렇게, 안 그래도 바른 말해도 우리 다 북한 나쁜 줄 압니다. 그게 못 사는 줄 압니다. 그게. 우리 사람 살지 못할 때인 줄 압니다. 근데 어찌 그렇게까지 이야기해야 되는가? 그게 제가 가진疑問입니다. 그래서 요새 최근에 보니까 지난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엄청난
가짜 뉴스들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나는 그 의심했습니다. 이거는 어째 국정원에서 만들어내는 거 아닌가 이래 제가 의심을 했는데 국정원에서 안 만들었다 그러면 내가 참 큰 신뢰한 거고요. 저는 그렇게 의심을 했습니다. 너무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들이 막 나오거든요. 근데 국정원이 관련했다 그러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 그래가지. 그래야만 우리는 국정원은 그 아무 의미도 없는 거다. 정말 바른 거를 알려줘야지. 남한에는 그동안에 아웃가스 경우에 확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게 피해가 비슷해진 거예요. 옛날에는 엄청 높았습니다. 요새 도시가스 막 쓰죠. 방가 시위 안 떼죠. 그래서 이게 확 떨어진 거예요. NO2 자동차 많이 다니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특히 제가 지난번 다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폐암이 70대 80대는 20명에 1명이 폐암으로 죽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3명에 1명이 암에 걸리고요. 그 중에 3명에 1명은 폐암으로 죽습니다. 폐암이 지금 사망률 1위로 올라갔습니다. 그게 미세먼지라고 이제 봐야 되는데 미세먼지는 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급이라면 사람에게 암을 일으키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물질이라 미세먼지 되어 있습니다. 그 미세먼지도 다 똑같은 미세먼지가 아니고 가장 유독한 게 자동차 배기가스, 특히 디젤 배기가스 매연, 그게 넘버원입니다. 근데 그게 디젤 차를 이렇게 많이 보급을 해요, 그동안. 그리고 미국에는 석탄 발전소가 도시에 안 날라오니까 매일 그래 했는데, 우리 석탄 발전소가 또 엄청 많이 있습니다. 말씀하는데, 석탄 발전소 나오는 매일은 뭔가 하면 황산하고 질산이 나오는데, 거기다가 이제 수원, 비소, 이런 중금속이 붙습니다. 그 석탄 매연도 엄청 독합니다, 여러분. 한 매연 맡아보시면 압니다. 석탄 매연이 어떤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암이 굉장히 갑자기 늘었다, 이게 보셔야 됩니다. 흡연은 줄었는데, 폐암 사망률이 지금 1위로 올랐었거든요. 모든 암 사망원 중에서. 대기온 배출량을 보면 우리가 이제 한 건데 평양 요 정도, 남한 이 정도로 될 거로 봤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산업 되게 이렇게 봐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꼭 정확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좀, 북한 너무 깨끗하게 보면 또 요거 드물까 싶어서 우리는 좀 봐준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습니다. 배출원을 보면 우리는 뭐 그냥 다양하죠. 기름, 석유, 석탄,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교통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교통. 그런데 북한에는 거의 뭐, 석탄 아니면 나무 떼고 이런 것들입니다. 석탄이. NO2 배출량 마찬가지. 우리는 교통이 엄청 큰 표를 차지합니다. NO2 경우에는. 북한에는 교통이 별로 없으니까 이건 석탄 땡기기 주로 되고요. 그 석탄도 지금 채광량이 엄청 줄기 때문에 많이 떼지를 못하고 있는 거라고 보십니다. 북한에. 먼지도 마찬가지. 물을 봤습니다. 물도 보면 이게 우리 언론 보도는 이것도 이제 내외통신이 내나 국정원에서 낸 거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주변에 강은 죽은 물고기들이 떠오르고 평양에는 똥이 둥둥 떠다니고 주민들이 복통호수가 잇따르고 보통 강도 멍이 뿌연 상태로 20-30cm 안도 들여다볼 수 없을 정도로 갑니다.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북청 남대천입니다. 우리나라 남대천이 많은데 남대천이 많기 때문에 이름 붙입니다. 양양 남대천, 무슨 남대천, 북청 남대천인데 이 상류 아주 물 굉장히 깨끗했습니다. 여기 중류인데 이거 북한에 나무가 없는데 깍 나무인 데는 강둑입니다. 강에 하나 나무 있다 보면 나무 보면 강이라고 보면 됩니다. 강폭이 엄청 넓어요. 엄청 넓어요. 강에 손을 안 대기 때문에. 북한 하천법인데 하천법에 보면 제라피 그려놨습니다. 강은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둬야 된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것도 지금 유럽 나라들이 쓴 그 법을 거기다 딱 써놔서 그것도 제가 좀 놀랐습니다. 하여튼 강변에 이게 습지도 많고요. 물이 굉장히 깨끗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가서 그냥 이 물 그냥 마셔봐서 그냥 마셨습니다. 이게 뭐 소풍 가기도 제일 좋았어요. 나무도 많고 해가지고. 근데 이게 바다 나갈까 여기까지도 읽었어요. 여기까지도 바다까지. 그래 바다 앞에 여기 모래띠섬 있지 않습니까? 강이 나가지고 모래띠섬을 빈둘러 이래가지고 바다로 나갑니다. 물이. 미국에 가보면 동부 연안에 전부 다 이 모래띠섬이 있어요. 해수욕장이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
미국 사람들 찬물을 좋아해. 안에서 안 하고, 요 바깥에서 세식을 해요. 바깥에서. 안에는 이제 배가 좀 다니고, 운하고 좀 쓰고. 근데 우리나라는 왜 모래 띄심이 없나 그랬더만, 북한에 가니까 이렇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모래 있으면, 모래 다 안 팔았겠어요, 다. 팔아갔겠죠. 여기, 우리 한국 사람 해수욕이 참 좋습니다. 여기는 물이 따뜻하고 잔잔해가지고, 여기 조개도 엄청 많아요, 조개도. 북한. 그럼 먹을 게 어려운데, 어찌 조개가 그냥 남아있는지 그것도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먹을 게 없어요. 그렇게 사람이 굶어 죽고 했다 그러는데, 조개가 많았어요. 여기 이제 바다 나가는 길인데, 바다 나가는 여기 강둑에 이렇게 나무가 많았습니다. 바다, 딱 나무 있는 데가 강둑 바다 해안변. 이게 바다 해안에 이게 있는 이유가 이게 해를 치면 다 물 넘으면 다 난리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들어 놨는데 그게 아주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바다 나가면 여기 접니다. 아주 바다도 깨끗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우리나라는 이렇게 해안림이 다 살아있었어요, 이렇게 해안에. 해운대, 광안림, 소나무숲이었습니다, 앞에. 다 지금 없애버렸죠. 그리고 수지를 측정했는데, 요거는 빨간 거는 우리가 측정한 거고, 요거는 북한이 측정한 건데, 이것도 어떻게 이렇게 많은 거를 측정했는가, 우리가 좀 놀랐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건 우리 측정 안 하거든요. 이거는 측정해 놨더라고요. 정비도 없는 나라 저거 어떻게 측정했나. 하여튼 참, 북한이 좀, 그게, 미스테리한 게 들어 있습니다. 미스테리한 게. 그래서 우리 측정한 거 보면 뭐 거의 그렇게 틀리질 않습니다. 우리하고 보면 맞는 거 보면 거의 막 자기들한테 정확하게 측정했다 그렇게 봤습니다. 근데 이 북한의 이제 기준도 있고 미국 기준도 이제 보면 다 물이 워낙 깨끗해서 다 기준 이내입니다. 거기 시골 강들은. 청천강도 보면 괜찮습니다. 그대로 자연 상태 그대로 되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대동강인데, 대동강에 가보면, 여기 물이 흐르지를 않아가지고, 이게 어디로 흘러가는 거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전에 흘렀는데, 남포에다가 하고 뚝을 만들고 났는데, 물이 흐르지를 않아가지고. 자기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물이 흐를 때는 굉장히 맑았다 합니다, 대동강이. 근데 흐르고 났는데 지금 많이 흐려졌다 그러더라고요. 많이 흐려졌다 그러는데도 가보면, 강 밑바닥에 보면, 여기 물고기 잡아놓은 것도 보이고요. 수초 있는 거 다 보입니다. 이 노인이 뭐 하는 거 보니까 여기서 낚시를 하는데, 여기까지 낚시를 하는데, 낚시에, 이제, 납자루가 그냥 막 밑에 버글버글하고 걸려있어요. 그 잡아올리면 잡아올립니다. 납자루가 어떤 물고기인가 하니까, 납자루는 조개가 있어야만 삽니다. 강바닥에. 조개 몸에다 알을 낳거든요. 그럼 조개 몸에다 알 낳으면 조개는 이제 납자루가 알 낳을 때 조개 유충을 붙여주고, 납자루가 이제 조개 새끼를 옮겨주고요. 그리고 여기는 조개 몸 안에서 새끼가 이제 부화가 되어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납자루가 있는 물은 1급수 아니면 최소한 2급수입니다. 그래서 대동강 물 괜찮다고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가. 대동강의 강변에는 나무가 많이 남아있어요, 나무가. 그래서, 처음에 왜 도시에 나무가 꽤 있네 그랬는데, 우리 다니면서 그게 바로 그 공원 같은 게 강변에 있어요, 강변에 남아있었습니다. 강변에 쭉쭉 다 나무입니다, 거의 다. 그 양락도 호텔 여기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도 재봤고, 여기서도 뭐 수들을 다 재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 오기 전에 한번 재고, 비 온 후에도 재고 다 재봤습니다. 어찌됐나.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 기준 가지고 비교하기에는 물이 너무 깨끗해가지고, 우리 음용수 기준, 우리 처리하고는 음용수 기준하고 비교를 했거든요. 음용수 기준하고 비교를 했는데, 여기 보면 거의 음용수 기준에 다 합격이었습니다. 합격. 특히 암모니아하고 질소안성 질소를 암모니아를 한번 봐주십시오. 암모니아는 분조가 들어갔다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암모니아가. 근데 우리나라는 모든 강에 암모니아가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게 구이 같은 데는 보면 이제 도시 개발하면서 함유한 애가 하수는 따로 처리하고 빗물은 따로 박아가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도 이게 암모니아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분류했지만은 분류 쉽게 들어가고 있다는 그 증거입니다. 근데 대동강에 하나도 이게 안 나와가지고, 우리가 좀 이해하게 생각했습니다. 할 때마다 안 나왔습니다. 음용수 기준, 합격. 단지 대장균을 우리가 못 쟀는데, 대장균을
올 수가 없어가지고 까면 시험을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기준으로 하면 대동강 그냥 뜨거 끓여 마시면 됩니다. 우리 기준으로. 그래서 우리 음용수 기준이 뭐 별 것 아닙니다. 음용수 기준이. 비온 후에, 그러니까 비오하 외에도 뭐 그냥 암모니아는 안 나옵니다. 암모니아 안 나오고 다 거의 다 대략 불금출이고요. 단지 탁도, 비가 오고 나니 흙탕물이 내려와가지고 탁도가 높아가지고 그랬는데 이거는 그래서 아직도 이건 탁도 그냥 물 한번 좀 그러기만 하면 우리 남한 기준으로 그냥 끓여 마시면 된다. 이 정도입니다. 근데 우리 같이 갔던 일행 중에 한 사람이 막 우리 보고 막 그러더라고. 몇 사람이 같이 와가지고 대동에 가지 마. 뭐 더럽고 냄새가 나서 못 본다고 우리 가지 마라 그러고. 근데 가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걸 바람 잡는 사람이 있은 것도 우리 일행 중에.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 수돗물도 다 조사해봐. 수돗물도 보니까 다 합격이고요. 합격. 식당물. 근데 왜 대동강에 분뇨 흔적이 안 나타나? 그래서 우리가 그걸 조사해 봤더만 평양은 도시 건설할 때 큰 도시 중에 세계는 그런 도시가 참 드뭅니다. 하수관, 우수관을 완전히 따로 묻었답니다. 그래서 이 하수 분뇨 같은 거는 절대 대동강에 안 들어가도록 해놔놓고 이거를 딴 데 다 모아가지고. 근데 뭐가 처리를 사실 전기가 없어서 처리를 못 할 테니까 처리는 못 했을 텐데 어떻게 처리를 쓸 수가 있나. 보통강으로 다 보낸 거예요. 보통강으로. 그래서 보통강이 보면 녹조가 끼고 보통강이 좀 오염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강이 하류에 있으니까 그 위에는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의 평에 가보면 전봇대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봇대가 왜 처음부터 그 지하에다 묻어가지고 지나가는 거는. 그래서 평양 건설할 때 이 사람들이 자기들 말로 세계 다 돌아다니면서 어떤 도시가 가장 좋을까 이게 연구해가지고 건설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꽤 건설을 참 정확하게 잘했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백두산 물은 아주 깨끗했고요. 백두산 물. 음소 기준. 그 다음 묘양산, 여기 순환공항수도 다 있습니다. 다 했는데, 다 괜찮았어요. 단지 만경계 지하수가 이제 여기에 질소가 나왔는데, 북한에는 상수도 보급률이 100%라 자기들 자랑합니다. 그런데 전기가 없어지면서 그 상수도 다 그냥 망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하수를 이제 파마하셨는데, 지하수가 보면 지하수 옆에다가 거름도 사놓고 이러니까 지하수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게 나온 거예요. 이게 나온 거예요. 지하수 옆에다가. 시골에 가면 상수가 없지요. 이렇게. 전기가 없는데 무슨 상수를 보고할 수 있어요. 다 망가졌습니다. 다 우물 다시 파가 마십니다. 이 사람들, 이렇게 낚시하는 것을 봤고요. 물이 이런 수초가 있는 걸 이렇게 봤습니다. 수초가 떠 있는 게 아니고 밑에 있는데 이게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옛날에는 아주 많아가지고 그 바다까지 다 보였다. 자기 들어야 합니다. 남포, 가뭄 맞기 전에는. 이건 묘양산인데, 이 물도 다 깨끗했고요. 근데 보통강에 이제 여기에 보면 녹조가 이 정도로 셉니다. 보통강이. 지도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 여기가 보통강 여기인데 여기에 이제 큰 못이 하나 있더라고요. 아마 하수를 모아가 여기다 보냈다고 이렇게 제 생각 들었어요. 여기다 보내. 그래서 여기는 이 강이 이제 오염돼가지고 아래는 이제 좀 오염되는데 다른 데는 여기서는 그렇게 오염 흔적을 볼 수 없었다. 그래서 제가 중국에 있는 조선 쪽도 이제 여기 평에 갔다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래서는 건 맑고 맑은 대동강 이렇게 써놨는데 그 옛날에는 아주 맑고 맑았던 모양입니다. 그 학생이 쓸 때는. 여기가 여기 만경대 김일성 생가랍니다. 여기가. 거기 이제 우물이 있는데 우물을 보니까 우물이
아주 별로 얕은데도 그렇게 물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지하수가 다 말라지 않습니까? 서울에는 지하수 나오잖아. 여기는 바로 여기 누가 볼 정도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사람들 그 지하수를 마시고 합니다. 물은 수질이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여기 망경대 여기 삼지연 북한이 나무 하나도 없는데 보존을 열심히 하는 데가 있습니다. 아주 엄격한 데가 거기가 금강산, 묘양산, 백두산. 거기를 가면 굉장히 보존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세 군데는. 백두산에 올라가면 백두산 위에 어느 높이 이상은 밥도 못 먹게 되어 있고요. 어느 밥 먹는 자리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강에 물 발 담그도 큰일 나고요. 거기는 굉장히 열심히 보존합니다. 사천 기준이 이거는 우리나라 기준이고요. 우리나라 기준이고 고소히 이렇게 있는데 북한의 기준도 여기 있습니다. 북한 기준하고 우리가 비교해 보면 남한 기준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 남한 기준하고 북한 기준하고 그렇게 많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남한 기준이 조금 더 좀 약간 좀 안 좋은 게 몇 개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한 기준이 바깥이 놓지 않은 거는. 배출 허용 기준 남한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북한은 배출 허용 기준을 엄청 엄격하게 해놨는데 이 두 개를 나눠가지고 아마 나는 이 기준을 지키지 못할 거라고 저는 지키지 못할 겁니다. 근데 어떻게 저렇게 엄격하게 해놨나? 근데 우리는 법을 보면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 이제 벌금도 내고 형도 살아야 됩니다. 벌금 못 낼 때는. 근데 벌금 제가 보령의 집인데 보령 그 동네에 보면 돼지 키울 사람이 그 배출원 기준 몇 번 어겼어요. 그러면서 벌금을 1,000만 원을 때렸는데 1,000만 원 벌금을 못 내면 1년을 형을 삽니다. 요새 요새 박근혜 정부 그거 하면서 형 1년 뭐라더라 그게 뭐라 그러나 금고라 뭐라 그러나 하여튼 감옥에서 1년 들어가는 거. 그거 보고 난 너무 약하다 생각했어요. 1,000만 원이 없어도 1년 사는데 시골 사람들 그 사람이 1년을 2번이나 살았어요. 2번이나 배수 거의 기준 어겨가지고 벌금이 없어가지고. 근데 너무 돈 많은 사람들한테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1,000만 원. 육아원이 뭔가, 육아원이 고아원입니다. 고아원. 고아원인데, 이게 보니까, 이게 여기도 이제 지하수를 이제 뜯어 마시는데, 지하수가 이게 조사를 해봤다만, 지하수가, 이게 그걸 써놨는데 왜 어디 갔나? 음료수 기준이 확 올라갔는데, 뭐 올라갔더라. 질산성 질소가 어디 갔나? 질산 질소. 이렇게 많이 나, 이렇게. 10인데 60. 이것도 그 근처에다가 막 이게 퇴비 쌓아놓고 하니까 이게 전에 수도를 주다 수도 못 주게 하니까 이게 막 들어간 것 같아. 그래서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여기 애들이 뭐 피부병도 나고 뭐 병도 많이 걸린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건 우리 잘못됐다. 이걸 알려줘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 잘 못 알려줬습니다. 이거는 애들 저런 물 먹이면 안 된다 알려줘야 되는데 못 알려줬어. 이게 아모니아도 여기 질산소 질소가 엄청 많이 나왔어. 부직함. 그래서 북한에 이제 전부 다 상수 시스템이 전부 다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그걸 못 하고 있는데 광물은 깨끗합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이제 자그마한 그런 전기 시스템을 주고, 풍력이나 태양광 이런 거 주면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그런 걸 좀 살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빗물 좀 받아 쓸 수 있도록 이런 거 좀 잘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했어요. 빗물 달아두면 이런 거 통만 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정수기도 만들 수 있습니다. 빗물 받아가지고. 빗물이 강물보다는 훨씬 깨끗합니다. 한국에서. 남한에서. 빗물 조금만 처리하면 되는데, 처리하는 거는 햇빛을 받아가, 그 에너지로 이걸 정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할 수 있도록 북한한테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지하에도 얼마나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그마한 동네, 마을 동네, 그런 게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지하에, 요것도 주차장 밑에다 이걸 파놔놓으면 돈 얼마 안 들이고 물 엄청나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 빗물을 조금만 처리하면 이거를 엄명서도 쓸 수 있고요. 그렇게 북한이 그걸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우리 한국에는 왜 그렇게 공사가 전부 다 엉터리 그렇게 많습니까? 안산에도 분류관을 만들어가지고 시화원 만들기 전에 분류관을 만들어가 여기는 하수나 오수는 하수관 들어가고 오수관 들어가고 빗물은 우수관 들어간다 해가지고 그 시화원에 아무것도 이제 오면 안 들어간다고 자기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그걸 아는지 알았습니다. 왜냐니까 빗물이 흘러갈 때 가보면 똥이 둥둥 내려가는 거예요. 안산에. 어째 공사가 다 그래 엉터리입니까? 그건 나는 공무원들이 엄청 잘못했다는 믿습니다. 공무원들이 중공고사 할 때 딱 거기다가 변기에다가 뭐든 넣어보고 이거 우둘 흘러가는 그러니까 보기만 하면 할 수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제대로 안 해가지고 처음부터 엉터리를 공사 아무거나 막 연결해 놓은 거예요. 그냥 폐기물 토양도 조사를 했는데 우리가 여기 보니 토양 조사한 것 중에서 특히 이제 DDT 이거를 보시면 DDT ND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DDT가 토양 저 아래에 나오는데 윗부분에는 DDT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물어봤으면 여기 DDT가 여기 안 나오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물었더만은 그러더라. 우리 위대한 김일중 수령이 그 독한 약이 그 사람들 먹는데 음식에 들어갔을 때 얘는냐 쓰지 마라. 그래서 이제 안 쓰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DDT가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P12도 안 나왔습니다. 여기도 조사해도 P12도 우리 변압기에 들어가는 전연체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독한 약인데 이것도 안 나오고 그래서 뭐 토양이 보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안 나온 것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북한에. 그리고 시골에 가보면 시골에 전부 다 말마다 메탄 공장이 다 있습니다. 메탄 공장이 뭐 하는가 하니까 축산 폐기물, 그 다음에 음식 폐기물 이런 걸 모아가지고 이제 메탄 가스 만드는 건데 메탄 가스 만들고 에너지 쓰고 그 다음에 썩은 거는 비료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 다 만들어져가 있습니다. 보니까. 그리고 북한에도 오염자 부담 원칙이라는 게 그게 규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어떻게 실행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정책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길가에 뭐 비닐 조각 이런 거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일주일에 2번씩 이렇게 수매한다 그럽니다. 수매. 비닐 같은 이런 거 다 재활용한다고 가져간다고. 그래서 아마 우리 남한에서도, 비닐 아마 이거 쓰지를 못하 그러는데 북한은 아마 그 우리 달라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우리 줄서서 자기들은 그게 그런 자원이 하도 귀해가지고 음식 쓰레기 뭐 거의 없습니다. 음식 쓰레기 자기들도 뭐 거의 퇴비로 하거나 안 그러면 남긴 음식 거의 없고요. 생활 폐기물 거의 없고 쓰레기 처리 여기 쓰레기 처리 비용 부과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보면 아까 배출 허용 기준이 있는데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체들한테 벌금이나 형이 없습니다. 그런 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북한이 법 체계가 우리하고 좀 다른 모양이다. 이거는 국가가 이렇게 배출 기준을 맞도록 자기들이 해줘야지 우리 개인이 뭐 하도록 시키는 건 아닌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제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법 체계가 달라서 우리하고는. 그리고 벌칙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벌칙이. 그래서 평양 가보면 전부 다 아파트인데 이런 지역은 정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남아있질 않아요. 근데 여기도 보면 이제 쓰레기를 이런 데 모아두면 이제 가져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네요. 다 고층 아파트지 뭐 단독주택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평양에. 북한의 인구가 2,300만 된다고 보고요. 북한은 모든 걸 다 비밀로 하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그냥 다른 자료에서 보고 써야지 절대 내게 맞을 거라고 이렇게 봐요. 그리고 평양 인구는 한 270만 된다고 이렇게 봤습니다. 270만. 다 그렇게 거의 유추하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2,300만 우리가 5천만 보태면 7,500만 되잖아요. 굉장히 큰 나라 됩니다. 합치게 되면. 도시가 이제 제일 큰 도시 평양이고 둘째 큰 도시가 남포입니다. 옛날에는 함흥이 그 둘째 큰 도시였는데 남포에 뺏겼습니다. 남포. 지금 뭐 일본도 그렇죠. 동경이 제일 큰 도시고 요코하마가 제2도시로 자랐습니다. 바로 그 옆에 큰 도시의 항구가
우리 서울도 아마 인천, 여기 안산, 이게 아마 부산보다 아마 클 겁니다. 다 보태면. 산업은 보면 여기다가 뭐 이제 서비스 없이 자꾸 갈수록 커지는 거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다른 산업이 자꾸 줄어들어가지고 서비스업이 그대로 큰 거지. 잘한 건 아닙니다. 서비스업이. 서비스 뭐 할 게 있어야죠. 서비스 할 게 있어. 그 다음에 땅 문제. 북한은 토지가 국가 소유입니다. 국가 소유고, 이제 우리가 금강산 뭐 특구 개발한다, 개성 개발한다 그러죠. 그러면 50년간을 빌려줍니다. 50년간. 이거는 성경에 있는 그 원리하고 맞습니다. 성경에도 50년 단위로 빌려주는데 공산주의 국가들이 그걸 딱 받아가지고 50년 단위로 딱딱 빌려줍니다. 50년 단위로. 50년 다 반환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토지에는 사유화는 안 되고 국가 소유가 협동단체 소유권은 있습니다. 그걸 빌려주는 건 있고. 50년간 토지 임대한다, 외국에. 금강산 개성공업 지구법 해놨는데, 저기 두 개가 다 지금 막혀가지고, 저게 아마 사문화가 됐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통일하려고 그러면 해결해야 될 게 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제, 우리 호적 관계. 우리는 일부 일처만 허용하잖아요. 근데, 월북하고 월남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다시 가족을 만들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를 해결해 줘야 될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토지 문제입니다. 토지 문제. 남한의 사람들, 북한의 토지 가지고, 문서 가지고 있는 사람 많이 있죠. 교회도 막 가지고 있죠. 교회도. 어디 가면 이제, 이가 이제 교회 세운다고 가지고 있죠. 근데 그 문서 가지고 북한에 가면 땅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개발해가지고, 따내게 되면, 옛날 주소 네가 찾아봐라. 그럼 못 찾습니다. 시골도 마찬가지. 그렇게 온 국토를 구석구석까지 다 개조해놓은 나라는 지구상에 아마 북한밖에 없을 겁니다. 남한도 엄청 달라졌지만, 남한도 전부 다 고쳐가지고, 옛날 주소 가지고 하면 찾을 수 있는 데가 지금 남한에도 많이 남아있지는 않았죠. 다 개발해버리고. 북한은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시골까지 가더라도. 이제 시골 농촌 보여주면 알 겁니다.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평양에 전부 다 고층 아파트 하잖아요. 네모를 잘라가지고. 어디 자기 주소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토지 문서, 그리고 북한에 사람들이 자기 땅이 없기 때문에 가서 땅 내놓으라.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독일은 통일하면서 옛날 토지 문건을 다 인정해줬다고 통일하면서 옛날 그 토지 다 돌려줘라. 독일은 동서독이 다 옛날 토지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지 뭐, 할지 모르겠고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남한에는 얼마나 사기꾼이 많습니까? 북한 사람들도 남한에 땅 문서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땅이 남아있습니까? 딴 사람이 전부 다 사기가 갔지. 안 남아있습니다. 남한에는. 남한에 임자 없는 땅이 있다. 북한에 간 사람이 가지고 있는 땅이 있다. 그런 거 들어봤습니까? 그래서 토지 문서는 전부 다 무효시켜서 통일하는. 그리고 가족관계, 그 일부 일치가 아니더라도 해결해줘야만 그게 통일된다. 두 가지는 우리가 과제로 넘어갔습니다. 북한 도시들은 보면 도시 만들 때 자기들이 그 이념, 공산주의 이념을 그 보여주기 위한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단지 만들 때 보면 뭐 어디 만들고 뭘 만들고 단지 하나 안에서 모든 생활이 거의 다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로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뭐 모양이 이렇게 엄청 이렇게 이쁘게 한다고 해놨는데 광복거리 이거 아주 좋은 거리죠. 창광거리, 문수거리, 청춘거리, 천리마거리, 안상택거리, 올해 찍은 사진. 그래서 북한에는 자기들 그 이념상 그렇게 해놨습니다. 보면 부부가 같은 근거리에 같이 일할 수 있도록 직장을 주고요. 그리고 애들도 물론 그 근처에 다니기 때문에 학생들이 오전 수업밖에 없습니다.
오후에는 특별 활동만 하는데, 자기들 그때는 뭐 공부하고 싶은 사람 공부해야 되지만, 체육할 사람, 뭐 악기 다루는 사람, 이게 다 따라납니다. 그래서 오전 수업밖에 안 하기 때문에 공부하기 싫은 학생은 북한에 가면 참 좋을 겁니다. 그리고 체격이, 시골에 가면 체격이 엄청 나쁜데 평양에 보면 애들 체격이 다 좋습니다. 체육을 엄청 잘해가지고. 아리랑 축전하잖아요. 그러면 막 애들이 막 땅 짚고 땅에서 디구디구 구는 거 있죠. 그런 거 다 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렇게 체육을 시켜놨더만 신체가 다 잘 발달했습니다. 평양 애들은. 시골에 가는 그렇지 않지만. 근데 걸어가면서 책 읽는 게 이게 북한에는 학생들이 이게 유행이라 그럴까? TV 봐도 막 공부 열심히 한다. 걸어가면 책 읽는 게 이게 막 TV도 보여주고 여기도 걸어가면서 공부한다고. 하여튼 남한이나 북한이나 막 공부하는 거는 막 죽으라 공부를 하죠, 그냥. 세계에서 공부를 제일 많이 하는 민족. 한국 사람. 그래서 여기 이제 점심 때는 그러면 집에 와서 밥을 먹는 거예요, 애들이. 오전에 끝이 나니까. 그럼 집에 와서 누가 밥 해주나? 부모들 근처에 있으니까 와서 밥 해주고 밥 먹고 이렇게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여자들도 공산주의가 다 동등하게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밥할 시간이 없어요, 여자가. 그래서 또 밥 공장이 있습니다. 밥 공장은 아침 출근하면서 살을 맡기고 가면 집에 갈 때 밥을 찾아가. 그게 밥 공장입니다. 그리고 여자들 다 일하니까 육아원이 다 있습니다. 육아원이 아니고 그게 애들 돌봐주는 집이 다 있습니다. 여기 인민대 학습단이라고 평양 사람들이 굉장히 자랑한 여기 도서관이 도서관이 인민대 학습단. 잘 지어놨다 자기들 굉장히 자랑합니다. 그 도서관 마주 보는 게 여기 이제 주체 사상탑인데 이거 두 개를 마주 보게 하고 이제 여기 이제 자기들 공산주의 이념을 이제 시편한 거죠. 우리 열심히 공부하고 또 우리 사상을 갖다가 고치한다 그런 뜻으로 시편했습니다. 근데 북한의 기가 특별한 게 보면 다른 나라 공산주의가 전부 다 망치하고 나십니다. 농민, 노동자. 북한은 가운데 붓을 그려놨거든요. 붓을 그려놓은 게 우리는 학문을 숭상하기 때문에 붓을 올렸다. 이게 하여튼 한국 사람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기가 주체 사상탑, 여기가 인민대학습당. TV 스테이션인데 여기에 보면 북한이 우리보다 칼라 TV를 먼저 방송했습니다. 북한이 옛날 우리보다 살게 나와가지고 옛날보다. 여기 보면 여기 우리 남산의 타워하고 아주 타워가 비슷하죠. 비슷한 생김. 남포, 안주. 이게 사진 보니까 여러분들 막 그냥 혹하겠죠. 북한이 저렇게 깨끗하게 잘해놨나.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저걸 메인테너스를 못하니까 땡긴다 나르고 유리창을 깨지고 해가지고 가보면 막 사실 좀 황량합니다. 사진을 찍어 놔놓으면 그게 표가 하나도 안 납니다. 여러분, 비엔나고 부다페스트가 사진 찍어 놓으면 똑같습니다, 두 개가. 옛날 공산주의 시대 때는 비엔나는 부다페스트는 못 살았는데 가보면 부다페스트는 형편없어요. 사진 찍으면 똑같아요. 근데 그 모양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북한이 옛날에는 70대까지만 우리 잘 살았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는 한국 사람 북한 갔다 하면 좀 놀랐을 겁니다, 아마. 어떻게 평양에 저렇게 번듯번듯한 건물만 지어놨나. 남한에 하면 전부 다 찌그러져간 학고방에 막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양에 막 북한이 납치 갔다 오면 막 전부 다 간첩으로 막 그냥 잡아가 죽이고 이렇게 하는데, 갔다 오면 평양에 그걸 보고 또 마음이 돌았을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북한 사람들이 고생 엄청 많이 했습니다. 저거 짓는. 전부 맨손으로 했잖아요. 저런 거를. 맨손으로 저런 공사를 일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북한이, 공산주의 국가의 스위스라고 별명 얻었습니다. 옛날에는 나무도 북한에 많았고요. 해방 이후에는 나무도 많았고, 또 저렇게 번듯번듯하게 잘 지어놔가지고, 그런 별명을 얻었답니다. 지금은 제일 못 산 나라가 됐지만.
시골에 가보면 시골 집들이 전부 다 이렇게 다 바뀌었습니다. 초가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옛날 집이 하나도 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가가지고 옛날 주소 가지고 땅 내놓으라고 하면 땅 줄 수가 없습니다.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 땅이 어딘지 일어났으니까. 여기에 보면 집집마다 땅 40평을 주고 이제 40평 안에 나는 땅은 자기 마음대로 하라 그랬더만 집집마다 농사 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을마다 학교, 도서관, 극장, 병원, 타가소, 타가소네. 유아원에 타가소, 상수시설, 메탄 공장을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우리 지성낙원 만들어놨다고 일본 가가지고 제일동포들 막 끌고 갔죠. 엄청. 아마 그때는 일본보다 절대 못 살지를 않았을 겁니다. 자기들은 일본보다 잘 산다고 이렇게 이제 자랑. 75년 무렵에 저렇게 완전히 개조해놨던 겁니다. 예. 그때 우리나라는 전부 초가집이 있을 때. 예. 그래서 유라기가 평양 갔다 오고 난 뒤에는 그래서 놀래가지고, 세운상가 만든 게 북한에는 그 큰 힘들이 있는데 세운상가 만들고 또 서울대학교도 저 관악구에 옮겨난 게 북한이 김수종합대학 보니까 우리는 너무 안 돼가 그렇게 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갔다 보니까 서울이 너무 초라하거든요. 평양이 배가. 근데 가보니까 집집마다, 집집 마당에 꽃나무 하나도 안 키웁니다. 꽃나무 하나도 안 키우고, 여기 올라간 거, 요거는 콩 키우고, 요거는 여름, 봄, 여름에는 옥수수 키우고, 가을 되면 앞에 보였듯이 이게 좀 더 배추밭입니다.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 땅 40평에 자라나는 작물들은 아주 잘 자라요. 자기 마당에. 옥수수 키도 이렇게 큽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사진 못 찍게 해가지고 못 찍었는데, 올해 찍은 사진 보세요. 농촌이 이렇게. 농촌이 이렇습니다. 이런 집들은. 새로 칠했더라고요. 요새 새로 이제 칠도 하고 이제 좀 칠하고 이제 보수를 한 것 같아요. 제가 할 때는 이런 색깔, 하얀 색깔 이거 못 봤거든요. 지붕도 다 시커멓거렸는데. 다 새로 칠했을 겁니다. 색깔. 최근에. 이게 농촌 모습. 트랙터를 트락도르라 그러더라고요. 트락도르. 소련 말인가. 트락도르가 몇 개 있질 않아가지고 소가 많이 다녀요, 소가. 소가 논밭 갈고 논밭 갑니다. 북한에 가보면. 트락도르가 많질 않아요. 시골에 가면 사람이 많습니다. 시골에 가보면, 북한에 가면, 시골에 가보면. 인구는 2,700만, 2,300만이 그러지만 사람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길에 막 사람이 막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길에서 뭐 차를 기다리나 했더만, 그게 아니고, 그냥 옛날에 우리도 그랬잖아. 길바닥에 앉아가 사람 만나고서 이야기하잖아. 그거예요, 그냥. 길에 나와가지고 그냥 자기 동네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그거 하느라고 길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1965년. 예. 그때 우리도 옛날 그랬죠. 아마 지금도 모산나라 가면 다 길에 나와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 주고받고 하느라고 길에 다 나와가 있습니다, 보면. 예. 집안에서 뭐 하겠어요? 나와야 동네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죠. 개성에 이렇게, 자기들이 지금 문화유산을 하려고 이렇게 서를 올려놨는데, 가보면, 너무 빈약합니다, 개성이. 몇 개의 문화유산이 있긴 하지만, 그것뿐이지, 뭐, 나무도 하나도 없고, 너무 보기가 흉해가지고, 이건 좀 안 되겠다. 몇 가지, 요 가지고 문화유산 만들어 놓기가 너무 부끄러워요. 사람들 보러 오라 할 수가 없어요, 저거 봐가지고. 근데, 북한의 문화유산이 지금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알려면 좀 도와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도와주고. 그리고 북한에 지금 살림이 하나도 없는데, 해방될 때만 하더라도 북한의 살림이, 정량이 헥타르당 134입방입니다. 지금 우리 입방, 이게 2배 가까이 된다고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사실인가 하고 나는 사실일까 하고 그거 했는데, 우리 옛날에는 북한에 나무가 많았을 거로 짐작했거든요. 남한은 없지만. 근데 그게 사실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6.25 전쟁할 때 북한에서 이렇게 넘어온 사람이 걸순한 걸 보니까 전쟁할 때마다 북한 경치가 엄청 좋았답니다. 나무도 많고. 북한은 산이 험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나무를 못 빼갔는데 남한에는 다 헐벗 가져갔고요.
북한에는 그때까지 가져가지 못한 이런 나무가 이런 많았답니다. 지금은 북한 자료는 사실 믿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일어나는 자기들은 이거 아닙니다. 이거 없습니다. 이 정도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옛날 남한에 우리 이 정도 있었다 그러잖아요, 이거. 이 정도면 몰라. 이 정도도 안 될 거예요, 아마. 이 정도가 안 될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나무 하나도 없는데요. 우리 위성 사진을, 위성으로 분석했는데, 분석해본 결과만 말씀드릴게요. 결과 보면 지금, 평안도는, 평안도는 지금 다락밭이 줄어들고 있는데, 나무를 심어가지고, 그리고 함경도는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계속 나무 빼냈습니다. 그래서 함경도는 굉장히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가보면 뭐 산에 나무가 거의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길 가면 뭐 황량하게 짝이 없어요. 이것도 나무 다 빼었어요. 다 빼었어요. 이 산이 온통 다락밭 땅, 온통 다락밭. 경사가 조금 절하고 높이가 고도가 많지 않은 땅은 전부 다 밭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근데 폐가 해놨는데 이런 아주 높은 산에만 나무 조금 있고요. 그 다음 나무 없습니다. 북한에 가보면. 나무를 베내고 나니까 뭐 비가 오면 사태가 나가지고 원래 그 나무 흙 내려가 보세요. 흙 내려간 거. 나무 덩치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것들 다 보여요. 위성사진 찍어놔도 나무 하나도 없어요. 산 꼭대기에다 밭을 만들어 놨는데 수확할 게 하나도 없어요. 비 오면 떠내려가고 비 안 오면 말라 죽고 없고. 사태가 나가지고 밭이 이래 돼버렸습니다. 밭이. 나무가 없으니까 비 조금 오면 홍수 들고 조금 안 오면 가뭄 들고. 그게 지금 북한 실정. 땅이 너무 척박해가지고 요 옥수수가 자기 마당에 있는 옥수수는 키가 큽니다. 근데 여기는 저 무릎을 안 올라오죠. 땅이 너무 척박합니다, 지금. 산에 풀도 없어가지고 무덤도 보면 그냥 매너그를 갖다 놨어요. 매너그. 북한 나무가 없는 것은 앞으로 에너지가 없어서 나무를 다 빼냈고요. 식량이 없으니까 다락밭만 다 빼냈고, 그래서 이거는 나무 심는 거는 식량 문제하고 에너지 문제하고 동시에 해결해줘야만 나무를 심을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지금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땅이 너무 척박해가지고 지금 비료가 필요한데, 우리 비료를 그동안에 좀 지원하다가 지난 10년간 꺼버렸죠. 끊겨버렸죠. 산에 나무가 없으니까 그냥 비만 오면 모래가 떠내려가지고 논밭 덮쳐가지고 다 형편없이 되는 거예요. 형편없이. 우리 지금 토장을 개량시켜야 되는데 우리 시범 사업도 하고 있었네요. 그동안에. 이게 다 끊어졌지만. 그래서 우리 음식물 발효한 퇴비, 일단 죽부 퇴비가 우리나라에 엄청 많이 생산되는데, 우리 죽부는 우리나라에 다 쓸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많이 남아돕니다. 우리나라 밭에 다 뿌릴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를 죽부에서 항생제 빼고 퇴비를 잘 시키면 항생제 지절로 다 빠집니다. 그래가지고 북한에 좀 줘야 돼. 예. 이거 만들어가 충분히 줄 수 있습니다. 우리 그걸 잘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에 하다가 우리 북한에서 퇴비를 죽은 퇴비 1000톤을 달라 그러니까, 음식 쓰레기 죽은 퇴비 1000톤을 달라 그러니까 1000톤까지 우리 주겠다. 요 300톤 주겠다 그랬는데 고마 끊어져가지고 저것도 다 주지도 못하고 이제 연락이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저거를 죽분을 갖다가 자기들한테 개성에 갖다 달라 이러는데, 개성에 갖다 좀 자기들이 옮길 힘이 없습니다. 자동차가 없으니까. 우리가 현재까지 다 갖다 줘야만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들어가기 어려우면, 아까 요새 뭐 무인 자동차가 다 된다 그러면 그걸 실어가 보내던 거 이래야만 함경도 농촌에 갈 수가 있습니다. 제비가. 북한에는 광산이 많이 있습니다. 광산이. 특히 이제 희토류, 희금속, 희귀금속, 그것들이 이제 드러나는데, 북한이 가지고 있는 광산량이 특히 많은 게 스커서, 마그네사이트, 철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 뭐 희금속. 우리 남한에 뭐 북한이 가지고 있는 광산, 우리 남한에 광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100배 가지고 있다 보면 100배.
우리 100배 가지고 있다, 북한이. 근데 생산이 자꾸 줄어듭니다. 에너지가 없으니까 그걸 복구를 못 하고 또 홍수가 나고 하니까 막 망가져가지고 지금 복구를 못 하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우리 보고 북한이 좀 개발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우리가 거절하고 중국이 지금 다 하고 있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중국이. 석탄, 철광 다 마찬가지. 우리는 필요한데 우리가 수입하니까 호주 뭐 이런 데 수입하는 것보다 북한에 가져오는 게 훨씬 나을 건데 지금 이걸 중국이 다 떡을 다 보고 있습니다. 시술도 지금 자꾸 날아가 버리고요. 북한의 전기가 지금 옛날보다도 소리 무너지면서 옛날에 한 70% 수준으로 지금 떨어졌다 이래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북한 자기들 말이지 이건 거짓말입니다. 70%가 아니고 20% 수준, 10%, 20%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기가 하나도 안 옵니다. 시골에 가보면. 하나도 안 왔습니다. 전기가 다 망가져. 기차도, 북한은 기차도 원래 다 전기기차입니다. 기차도 제대로 못 다녔습니다. 전기가 없어가지고. 북한은 왜 이렇게 자꾸 허풍을 떠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없다 그러면 뭐 그냥 봐줄 텐데. 죽은 자기들은 이렇다 그러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떨어졌습니다. 북한. 우리는 막 전기. 북한에 전기 하나도 없는 거지. 북한 전기. 캄캄. 여기 평양 여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올해 같더만은 전기가 와요. 지금 전기가 와가 있네. 전기가 왔습니다. 북한 전기 너무 약해가지고 책을 전혀 읽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 남한 사람들은 전혀 아무것도 못 봅니다. 그 전기에도. 저 호텔에 갔는데 호텔에 로비에 딱 가니까 전기가 딱 꺼져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거 호텔 로비에 아무도 안 나와 있네. 그 말 하니까 이제 불을 딱 켜는 거예요. 그게. 전등을 딱 켜고, 그럼 내가 말 끝나고 나니까 또 불 끄고 딱 앉아있고. 그 정도입니다. 공항에 갔는데 공항에 이제 전기까지 이렇게 뭐 검색해야 되잖아요. 그건 캄캄한 거예요. 캄캄한 거예요. 전기를 손으로 다 보고 있어요. 전기가 200V 전기가 와야 되는데 볼트가 아마 20V도 안 나올 것 같아요. 내가 보니 우리 전기 전혀 써먹질 못합니다. 그리고 주파수가 일정해야 되는데 주파수가 이리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전혀 우리 전기 쓸 수 없어요. 우리가 가면 우리는 우리 발전기를 돌려갔었습니다. 그래서 안 돼가지고 발전기 들고 가야 됩니다. 북한에. 그래서 내가 저렇게 아무 전기가 또 안 되는데 어떻게 그 대기오염하고 수질을 다 측정했을까? 그게 아주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뭐 거의 수력하고 석탄인데 석탄도 지금 거의 다 빠졌고요. 뭐 지금 에너지 물서나 탈북한 사람한테 물어봤더만 거의 뭐 물어본 결과로는 거의 석탄 온도, 나무 떼고 이런 거에 거의 다인데 석탄도 거의 없으니까 가정에서는 떼기 어렵죠. 그래서 북한은 이제 수력이나 석탄 이런 거 다 운영 보수하고 또 다 재생 에너지인데 넘겨줘야 되겠고요. 이걸 우리가 잘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저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한번 이야기하더라고요. 러시아에서 가스망을 북한 거쳐가 이렇게 오도록 하는 걸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구체적은 북한하고 뭐 연결돼야 되니까 러시아에는 가스가 많이 나옵니다. 시베리아 동쪽에 가스가 많이 있습니다. 메탄가스가. 그걸 우리가 유럽에는 광으로 가져가거든요. 우리는 여기 보면 일본이나 남한이 많이 필요한데 그걸 북한이 연결이 안 되니까 지금 못 가져오는데 그거를 연결해 가져오면 우리가 굉장히 쓸모가 많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에너지. 메탄가스가 가장 좋은 에너지 중에 가장 좋은 에너지고 또 값도 사고 이렇게 가져오면 그리고 우리가 북한을 가져오면 북한에 좀 얼마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면 그거를 통해 일본으로도 우리가 넘겨줄 수가 있겠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걸 만들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북한하고 뭐가 통해 이걸 할 수가 있는 거죠. 박근혜 통일 대박이라는데
통일 대박이 납니다. 이래 되면. 조금만. 그리고 전기도 여기 러시아에서는 전기 별 쓸 일이 없거든. 자기는 에너지는 있는데 만들면 전기를 가져오면 됩니다. 이렇게 가져온 중에 막 북한 좀 주고 우리 받으면 그러면 우리 발전소 그렇게 많이 안 지어도 됩니다. 아주 좋은 에너지가 많이 있으니까 러시아에는 이거 이제 일본까지도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남한에는 우리가 전기가 남아도 이제 줄 때도 없고 모자라도 쓸 때도 없습니다. 옆에 나라고 시간대가 다 뭐 다른 나라가 유럽 같으면 옆에 주고 받으면 됩니다. 우리는 주고 받을 때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거는 전기는 서로 주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래 되면. 근데 북한이 뭐 붕괴되기를 막 그냥 이명박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가 막 이렇게 붕괴되고 망하라고 막 그렇게 막 압력한 건데 북한이 그냥 망하면 통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북한이 유사시에는 중국하고 협력이 맺어져 있으니까 중국 군대가 자동적으로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통일 못 합니다. 중국 군대가 들어가 남한에 미국 군대가 있고 북한에 중국 군대가 있고 통일 못 합니다. 그럼 중국 군대가 들어가면 러시아는 가만히 있겠어요? 러시아 군대도 막 늘라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북한 이게 적병지역 주민들한테 물었다 그러는데 북한 망하면 어디 가느냐 물었더만은 중국에 간다는 사람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그래도 우리는 그리다 남한에 간다는 25%. 이럴 되면 통일 못 합니다. 피혁이죠? 예? 피혁입니다. 우리 남한 망하면 북한에 가겠다는 사람 남한에 있나요? 남한에 있나요? 북한에 가겠다는 사람 남한 망하면 없을 거잖아요. 그걸 생각해야죠. 북한은 왜 우리가 북한 잘해주면 모르겠지만은 막 북한을 빨갱이라 그러고 막 그냥 빨갱이 죽여야 된다 이러면 누가 오겠어요? 누가 올라 그러겠어요? 독일이 통일한 거는 서독이 동독이 네 도와줬기 때문에 그건 자동적으로 통일되는 겁니다. 동독 사람들 자동적으로 오는 겁니다. 북한 사람 우리인데 오도록 해야 이 통일이 되는데 북한 망하면 통일 못 합니다. 북한 안 망하기 전에 우리가 통일해야 통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거 절대 나쁜 마음 먹으면 안 됩니다. 나 망하라고. 뭐 이런 이야기까지 다 있더라고. 이런 이야기까지.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통일을 대비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북한의 에너지는 재생에너지에 분산의 시스템에 막 큰 홍수를 깔아가 막 주고받고 이게 아니고 지역마다 자기들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 시스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분산의 시스템. 자원, 남북이 같이 공동으로 개발해야지. 이 중국 주는 건 너무 아깝습니다. 중국 주는 건. 국토 도시계, 북한이 원래 도시계획 할 때는 보면 다 그 지역 사회 나름대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이념을 가지고 만들어놨습니다. 그 의견은 좋은 거고요. 그걸 살려주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막 그냥 뭐, 저기는 저기 뭐 주고 해. 전국을 다 통틀어가지고 뭐 하겠다. 이거는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에너지 많이 들고 오염 많이 생기고요. 자원 낭비 많습니다. 그리고 남북 경계섭 하는 건 환경평가 제대로 해야 된다. 제대로. 똑바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또 남한에 막 그냥, 나쁜 거 다 갖다 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살림은 식량이나 에너지 정책을 연구해가지고, 이거 다 살려주고서 해야 살림이 된다. 그리고 식량. 북한에 보면 자기 40평 있는 땅에는 농사가 아주 잘 됩니다. 자기 중. 그래서 제가 그때 들었는데 가구당 400평을 사유하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북한에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게 되면 그 땅은 이제 기름지기만 하면 다 먹고 살 수가 있는데 그거를 할 수 있도록 대비가 또 땅 개량 잘 시켜주고요. 그렇게 농사만 잘 지으면 북한은 우리보다 땅 형편은 좋습니다. 농지 식량 형편 오히려 더 좋아질 겁니다. 꼭 제가 몇 가지 이야기 해봤습니다. 질문이 있습니까? 예. 북한 환경에 대한 질문은 아니고요. 예. 요즘에 대한민국이 미세먼지 때문에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런데요. 궁금한 건요. 지금 요즘에 보면 날씨가 따뜻한 날은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고 이렇게 날씨가 이렇게 추워지면은 그냥 마음껏 숨 쉴 수 있을 정도로 공기가 맑아지는데 그게 어떤 영향, 물론 바람이겠지만 어떤 영향 때문에 그런지. 날씨 따뜻한 날은 바람이 안 부는 날 따뜻합니다.
바람이 안 불어가지고 이제 미세먼지가 며칠 동안 계속됐잖아요. 그 공기가 빠져나가질 않으니까 우리 서울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는 저 땅은 거의 분재나 마찬가지입니다. 공기가 유가 안 됩니다. 계속 나날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이게 배출된 게.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저기 63빌딩 꼭대기는 보이고 저 잠실에 있는 그 높은 빌딩 꼭대기는 보이죠. 그게 위에는 뭐가 밑에 쫙 깔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겨울 되면 특히 이제 위에 땅바닥보다는 위가 따뜻한 공기가 사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류가 안 됩니다. 계속 쌓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쌓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공기가 제일 나쁠 때가 있는가 하면 아침에 해 뜨고 난 직후에. 밤중에는 연기가 배출된 게 어떤 높이 일정이 다 깔려가 있습니다. 그러다 해가 뜨면 땅이 더워지잖아요. 그럼 더운 공기 올라오면서 위에 있던 게 확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아침 9시, 그때 공기가 제일 나쁠 때니까 그때는 환기하지 마시고, 환기를 하려면 이제 오후 2, 3시쯤 돼가 이제 환기를 잘 하시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자꾸 중국 이야기하는데 중국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공기가 지금 우리 숨 쉬는 것보다 훨씬 깨끗한 거로 막 발표를 하는데 우리 숨 쉬는 공기 훨씬 나쁩니다. 그거보다. 저기를 해보니까 됐더라고. 예?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예. 서울에서 움직이는 거하고 예. 저 평양에 그 북한에 가서 움직이는 거하고 예. 때가 끼잖아. 그렇던가요? 아, 특이하더라고요. 예. 저희들이 하얀 와이셔츠를 예. 더울 때 그걸 입고 가는데 예. 서울은 확연히 차이 나는 게 그냥 그게 눈에 띌 정도. 그래서 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태계가 복원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지 예. 않습니까? 예. 그럼 어떻게 보면 산림 녹화를 위해서 강제적으로 나무를 심어야 되나? 물론 이제 식량 문제나 예. 에너지 문제랑 연계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 문제가 해결됐다 손 치더라도 나무 심어서 그것이 울창한 숲이 되려면 거기서 시간 걸리죠. 부산물 생기고 예. 뭐 부식토 생기고 뭐 이런 뭐 물을 홀딩하거나 흘려보내거나 이렇게 되려면 엄청 보통 몇 년 정도나 돼야지 이게 총체적 부실해가지고 저희들이 봤을 때 같이 그저 강요하고 있는데요. 한꺼번에 뭐가 와꾸창 들어가서 하지 않으면 저희는 방법이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근데 북한 사람들 하는 거 보면 굉장하거든요. 저 아파트 막 짓고 하는 거 보면 어떻게 손으로 저기 다 했나. 그래서 자기들 그것만 되면 살림 녹화. 우리 옛날에 막 남한도 열심히 했잖아요. 그거 북한 사람 해낼 수 있을 거로 나는 믿습니다. 예, 그것만 딱 계기만 동기만 만들어주면. 예? 연료가 해결되지. 그래. 연료하고 식량 해결해줘야만 그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 해결 안 해주고, 뭐 나무 심어라.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해주면, 북한 사람들은 뭐 일하는 거 자기들이 길이 들어가지고 잘 해낼 겁니다. 아마. 그러면 현재 그 뭐 난방이라든지 이런 거를 아까 제가 교수님 얘기하시는 걸 들어서는 나무 연료를 쓴다든지 아니면 석탄 연료를 쓰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나무가 없잖아요. 예. 그러면 그 나무를 그러니까 북한이 수입할 수 있는 돈도 없는데 무슨 수입은 할 수가 없지요. 아니, 난방 거의 못 하는 겁니다. 북에서. 그래서 북한에 아파트 들어가니까 실내 온도가 섭씨 4도라 그러더라고. 냉장고 안에 똑같거든요. 그렇죠. 그 춥게 사는 겁니다, 그냥. 호텔에도 불이 안 들어가지고요. 중국에서 애들 가지고 남포나 그거 들어가게 되면요. 일주일 한 5일 있다 나오는데 옷을 벗어보지를 못해요. 그냥 입은 채로. 얼어 죽으니까. 입은 채로 난방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난방이 막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양에 어떻게 아파트, 그 5층 아파트 어떻게 불을 떼겠어요, 그러니까. 세수를 할 수도 없으니까 세수도 안 하고요. 걸어 다니는 거죠. 예? 차도 버스나 이런 게 다 전기로 지금 예. 그 사람들이 지었다고 하면은 기차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러면은 이동 수단이 걷는 것밖에 없는 그 자기 직장이 다 집 근처에 주로 있으니까 뭐 걸어 다니는 사람이 많고 또 버스나 지하철도 타고 다닙니다. 근데 멀리는 안 가죠. 다 근처에 있으니까. 부부가 다 근처에다 직장을 만들어 주니까. 평양이나 그렇지. 외부에서는 움직이면 못해요. 문 단위도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에 고층 아파트가 많잖아요. 고층 아파트 엄청 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전기가 없으니까 엘리베이터가 못 가잖아요. 엘리베이터가 올릴 때 걸어가지고 30층, 40층 올라왔다 내렸다 해보세요. 아마 걷기만 하면 되나 맨손으로. 물도 올라가야 되잖아요. 물도 들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물 들고 하루에 몇 번 그냥 40층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보십시오. 그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관급에다가요. 예. 북경에서 나와서 대표 얻은 친구가 뭘 사모는 줄 알았는데 도를 해요. 예. 우리나라에 옛날 그 도를 있잖아요. 예. 이렇게 줄 달고 끄는 아, 그거 달고? 물. 예. 네. 돌을 달면 그건 되네. 어디다 쓰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예. 사장하고 둘이가 한 아파트 살더라고요. 예. 8층하고 9층이나 사는데 늙어서 물을 들고 갈 수가 없으니 예. 어떡하냐. 도를 해 좀. 예. 그래도 여러분도 그냥 고층 아파트 좋아하지 마시고 고층 아파트. 그게 전기 나가면 큰 고민거리입니다. 전기 나가면 그 라면 하나 끓여 먹지도 못해요. 고층 아파트에서. 그냥 땅에 붙어 사는 게 좋지요. 북한 사람, 평양 사람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 고층 아파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느라고. 그러면 지난번에 스포트라이트에서 제가 아까 전에 쟁여론이 예. 직접 전창규 씨가 지금 제가 스포트라이트를 봤는데요. 그쪽에서는 뭐 타워팰리스 같은 아파트 사는데 엘리베이터도 그때는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예. 그런 부분은 실내에서는 또 춥게 안 입더라고요. 예. 그 사람들이 뭐
신분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어서 그렇게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가서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꼭 보여주기식으로 찍어준 것 같다. 그럼 지금 오픈한 게 그러죠. 그래. 그런 것만 해줘. 그 북한은 꼭 안내원이 따라가는 데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집을 보여줬을 겁니다. 근데 평양에 11월에 찍은 그냥 아무 집에나 들어갔더만은 수치적으로 계산하고 나오잖아. 평양에 사는 사람들은 전체 이제 1%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마디로 선택받은 사람들, 지금 얘기만 하나 선택받은 종자만 거기서 사는 거예요. 예. 근데 지방에 가보니까요. 참, 우리 교수께서도 지방에 많이 가보요. 저는 눈물 날라가더라고요. 여자 친구들이 이렇게 키도 안 커요. 이만해지게요. 예. 근데 뭐냐면 아까 좀 말씀 저렇게 집이 전부 집단으로 돼 있잖아요. 집단 농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경지 정리는 비차게 돼 있어요. 아주 네모 반듯하게 다 돼 있고. 근데 거기서 뭐냐면 저 봄되면 객토를 하더라고요. 그 테이비를 만들어갖고 테이비를 밖에 갖다 놔두고 황토 걸려서 가져다가 그걸 지게로 전할리는데 공이 남녀 평등이에요. 여자한테 지게가 바지기하고가 똑같이 맞춰서 지워져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아무리 못 살 때도 여자한테 맞추어서 지게를 지지는 않았어요. 어른 것을 끌고 갔어도 맞춰주는. 근데 딱 맞춰져 있어요. 그 깊게. 그래서 그걸 메고 그런 일을 그거 보다 보니까 눈물 난다 그래서 말이에요. 네. 그 평양 사람들은 또 키도 크고 인물도 좋은데 아, 그렇죠. 시골에 가보면 저 군인이 나는 왜 저 중학생 같은 애가 군인을 하나 그래 생각했는데 그게 중학생이 아니고 20살 넘었는데 잘 먹지를 못해가지고 그렇게 어린애가 그렇게 있더라고. 애 같아 아직. 지금 약간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그 저희 딸이 그 건축을 전공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석박사 통합과정을 하게 되는데 제가 앞으로 통일이 되니까 예. 너 북한의 그 어떤 그 이제 도시 예, 계획이라든지 엄청나죠. 북한의 뭐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해라. 예. 그랬더니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예. 이미 나와 있는 논문 연구가 너무 많아서 도대체 그거는 뭐 채택할 이유도 없다고 얘기를 그래.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뭐 단순하게 건축뿐이냐라고 하는 거죠. 예. 이렇게 교수님처럼 북한에 대한 뭐 환경 문제도 저런 많은 데이터가 있고 연구한 단체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예. 그럼 우리나라 통일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마스터 플랜을 좀 잘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그런 그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지난 10년간 다 끊어져 가지고 제가 서울대학에 있을 때 우리가 통일환경정책 연구한다고 한 4, 5년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들이 거의 20명 가까이가 들어와 했는데 다 끊어지고 나니까 그다음에 우리 국책연구원이라도 뭐 해야 되는데 전부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다음에 그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북한의 건축에 대해서 연구가 많았다는 거 보니까 저는 북한이 옛날에 도시 건축할 때 보면 자기들 꽤 연구를 많이 해서 보면 저런 도시를 만든 도시가 세계에 없거든요. 이렇게 자랑하려던데 네. 6.25 전쟁통에도 위대한 우리 어버이 수령께서 특별 지시를 해가지고 그때도 건축을 개개해야 된다. 예. 그렇게 막 성적을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막 단지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단지에 조그만 지역이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개념은 요새 굉장히 상당히 앞선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그렇게 그런 교육을 안 시킨다. 뭐 제주도 2000 초 막 터져가지고만 들어갔을 때도 예. 가면 뭐 교육을 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남포 고속도로를 해놨더라고요. 왕복 10차선이더만요. 예. 근데 뭐 중간선 하나만 그어져 있고 차선도 제대로 안 그어져 있더라고요. 예. 그때는. 차선이 있을 필요가 있네요. 차가 없는데 뭐. 네, 맞습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 네. 분 혹시 있으신지? 그래. 그러면은 네, 오늘 강의를 저는 사실 한 가지만 더 질문이 있긴 하거든요. 혹시 그 상수도가 전기로 다 터빈으로 올리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아파트들이 한 고층이고 한 15층, 뭐 14층 이 정도 되고 있는데 전혀 상수도가 15층까지 안 올라가는. 전기가 없으니까 올릴 수가 없은 거죠. 지금은 이제 전기가 좀 사진이 나아져가지고 지금은 아마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제 엘리베이터가 작동한다 그러면 그전에는 그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10년 전까지는. 근데 그동안에 경제 제재를 많이 받았는데 어떻게 또
전기사들이 더 나아졌다 그러는데 평양하고 개성은 지금 집집마다 태양광을 다 달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 좀 놀랬고요. 하여튼 북한이 다른 후진국하고는 다릅니다. 뭐 한다 그러면 자기들은 뭐를 계획적으로 뭐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계기만 되면. 로켓까지 쐈어. 미사일까지 쐈어. 그리고 옛날에 보면 그렇게 그 도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보면 이거는 평양에 북한에 보통 사람들 아무튼 뭐 특별히 공부를 열심히 잘하는 사람 그룹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내가 이야기 듣기로는 독립운동가들 후손들을 그렇게 대우해줬다 이런 이야기였던데 그 사람들한테 많은 걸 배우게 하고 세계 많은 걸 돌아보고 그래서 이게 만들게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그러면 저런 법이나 저런 도시나 이런 거를 만들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공부를 하지 않고 세계 돌아다니면서 아마 그런 그룹을 만들어 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그래, 오늘 고맙습니다. 들어주시고. 오늘 8시간 안에 북한에 대해서 들으셨는데 너무 생소했던 것도 많이 있고 잘 몰랐던 것도 있었는데 어쨌든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이 있구나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통일이 저는 됐으면 좋겠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번 계기가 돼서 그러니까 남북한이 교류를 계속하고 평창올림픽을 잘 정말 무사히 다니기 우리 갑자기 깃발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한반도기가 정말 휘날리는 그걸 보면서 좀 새로운 감정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너무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교수님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끝나면은 근데도 가보면 강 밑바닥에 보면 여기 물고기 잡아놓은 것도 보이고요. 수초 있는 거 다 보입니다. 이 노인이 뭐 하는 거 보면 여기서 낚시를 하는데 여기까지 낚시를 하는데 낚시에 이제 납자루가 그냥 막 밑에 버글버글하고 걸려있어요. 그 잡아올리면 잡아올립니다. 납자루가 어떤 물고기인가 하니까 납자루는 조개가 있어야만 삽니다. 강바닥에. 조개 몸에다 알을 낳거든요. 그럼 조개 몸에다 알 낳으면 조개는 이제 납자루가 알 낳을 때 조개 유충을 붙여주고 납자루가 이제 조개 새끼를 옮겨주고요. 그리고 여기는 조개 몸 안에서 새끼가 이제 부화가 되어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납자루가 있는 물은 1급수 아니면 최소한 2급수입니다. 그래서 물, 대동강물 괜찮다고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가. 대동강의 강변에는 나무가 많이 남아있어요, 나무가. 그래서, 처음에 왜 도시에 나무가 꽤 있네 그랬는데, 우리 다니면서 그게 바로 그 공원 같은 게 강변에 있어요, 강변에 남아있었습니다. 강변에 쭉쭉 다 나무입니다, 거기다. 그 양극도 호텔 여기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도 재봤고, 여기서도 뭐 수들을, 수를 다 재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 오기 전에 한번 재고, 비 온 후에를 재고 다 재봤습니다. 어찌됐나.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우리나라 기준 가지고 비교하기에는 물이 너무 깨끗해가지고, 우리 음용수 기준, 우리 처리하고는 음용수 기준하고 비교를 했거든요. 음용수 기준하고 비교를 했는데, 여기 보면, 거의 음용수 기준에 다 합격이었습니다. 합격. 특히 암모니아하고 질소환성 질소를 암모니아를 한번 봐주십시오. 암모니아. 암모니아는 분조가 들어갔다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암모니아가. 근데 우리나라는 모든 강에 암모니아가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게 구이 같은 데는 보면 이제 도시를 개발하면서 함유한 애가 하수는 따로 처리하고 빗물을 따로 박아가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도 이게 암모니아가 나오는 거예요. 그는 함유 분류했지만은 분류 적게 들어가고 있다는 그런 겁니다. 근데 제동강에 하나도 이게 안 나와가지고, 우리가 좀 이해하게 생각했습니다. 할 때마다 안 나왔습니다. 음용수 기준, 합격. 단지 대장균을 우리가 못 쟀는데, 대장균을 가져올 수가 없어가지고, 하면 시험을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기준으로 대동강 그냥 뜨거 끓여 마시면 됩니다. 우리 기준으로. 그래서 우리 음용수 기준이 뭐 별 것 아닙니다. 음용수 기준이. 비 온 후에, 재니까 비 후에도 뭐 그냥 암모니아는 안 나옵니다. 암모니아 안 나오고 다 거의 다 대야 불금출이고요.
단지 탁도, 비가 오고 나니 흙탕물이 내려와가지고 탁도가 높아가지고 그랬는데 이거는 그래서 아직도 이건 탁도 그냥 물 한번 좀 그러기만 하면 우리 남한 기준으로 그냥 끓여 마시면 된다. 이 정도입니다. 근데 우리 같이 갔던 일행 중에 한 사람이 막 우리 보고 막 그러더라고. 몇 사람이 같이 와가지고. 제동에 가지 마. 뭐 더럽고 냄새가 나서 못 본다고 우리 가지 말라 그러고. 근데 가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래, 바람 잡는 사람이 있은 것 같아요. 우리 일행 중에.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 수돗물도 다 조사해봐. 수돗물도 보니까 다 합격이고요. 합격. 식당물. 근데 왜 대동강에 분뇨 흔적이 안 나타나? 그래서 우리가 그걸 조사해 봤더만 평양은 도시 건설할 때 큰 도시 중에 세계는 그런 도시가 참 드뭅니다. 하수관, 우수관을 완전히 따로 묻었답니다. 그래서 우리 하수 분뇨 같은 거는 절대 대동강에 안 들어가도록 해놔놓고 이거를 딴 데 다 모아가지고 처리. 근데 뭐가 처리를 사실 전기가 없어 처리를 못 할 테니까 처리를 못 했을 텐데 어떻게 처리를 쓸 수가 있나? 보통강으로 다 보낸 거예요. 보통강으로. 그래서 보통강이 보면 녹조가 끼고 보통강이 좀 오염이 됐습니다. 근데 보통강이 하류에 있으니까 그 위에는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북한의 평에 가보면 전봇대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봇대가 왜 처음부터 그 지하에 다 묻어가지고 지나가는 거는. 그래서 평양 건설할 때 이 사람들이 자기들 말로 세계 다 돌아다니면서 어떤 도시가 가장 좋을까 이게 연구해가지고 건설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꽤 건설을 참 정확하게 잘했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백두산 물은 아주 깨끗했고요. 백두산 물. 음성 기준. 그 다음에 묘양산, 여기 순환공항수도 다 있습니다. 다 했는데, 다 괜찮았어요. 단지 만경계 지하수가 이제 여기에 질소가 나왔는데, 북한에는 상수도 보급률이 100%라 자기들 자랑합니다. 그런데 전기가 없어지면서 그 상수도를 다 그냥 망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하수를 이제 파마하셨는데, 지하수가 보면 지하수 옆에다가 거름도 사놓고 이러니까 지하수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게 나온 거예요. 이게 나온 거예요. 지하수 옆에다가. 지금 났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재봤거든요. 재봤는데, 정말로 광화문 옛날 딱 쟀습니다. 광화문 재니까 온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그냥 옮겨 넣었습니다. 시청 저쪽으로. 너무 높아가, 이거는 국제적으로 부끄러워가지고. 그래서 도로에 가면 이거보다 엄청 높지. 근데 서울시 엄조가 왜 0.118로 나왔나? 다른 데는 측정수가 20대가 있는데, 20개가 있는데, 평균 되는 데가 다른 데 다 이거보다 낮은 데 갖다 놨거든요. 신림동이라는 게 서울대학교에 그 관악산에 가가 있고, 불광동 해놓은 거는 북한산 자갈에 있고, 한남동 해놓은 건 남산 자갈에 있고, 쟤는 데마다 참 자기 높은데, 공기 나쁜 거 안 보여주려고 좀 더 좋은 데만 갖다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숨 쉬는 공기보다 하고는 아주 다릅니다. 우리 숨 쉬는 공기라고는. 우리 숨 쉬는 공기는 뭐 어떻나? 여기에 이제 서울시에서 환경부에서 발표한 서울시 공기 오염도인데 우리가 숨 쉬는 공기, 이거를 그대로 쳐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니는 길을 찾아 보니까 대학생들이 그래도 제일 좋은 공기 마셔요. 이 서울대학생들 쟀는데 서울대학이 바로 관악산에 있지 않습니까? 그 서울대학생들 맞아서 이거보다 높은 오염도죠. 다른 거는 길에 일하는 사람들은 이거 3배 정도 오염도도 다 마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준은 좀 더 강화돼야 되는데, 우리 숨 쉬는 공기는 이거보다 훨씬 나쁘기 때문에. 그래서 SO2는 평양이나 남한의 소리나 비슷합니다. 우리가 아왕스가스는 그동안에 저해왕유를 공급했고요. 그 다음에 서울에는 이제 도시가스 많이 공급을 많이 낮아졌습니다. 이건 평양이나 소리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 남한하고 북한하고 비교해보면 평양 이 정도면 그래도 울산이 굉장히 높습니다. 울산은 공단이 많이 들어가지고 나쁜 기름을 많이 쓰거든요. 그 이동 중에 우리가 숨 쉬는 거는 바깥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다니면 숨 쉬는 건 훨씬 더 나쁩니다. 2배 내지 3배 정도 더 나빠요. 바깥 공기보다도. 이동하면서 숨 쉬는 거는. 그거는, 조사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동 중에 이제 재봤는데, 이동 중에 이것보다 훨씬 더 높아요. 평양, 서울.
그렇게 그것도 서울이 훨씬 높습니다. 우리 서울에 뭐 버스 타고 다니죠, 전철 타고 다니죠, 또 길에 걸어 다니기도 하죠. 훨씬 높습니다. 우리가 측정한 것보다도. 그래서 서울, 평양, 그런데 이것도 이동 중에 이제 재행도를 한번 보시죠. 이거는 서울이고, 이거는 평양이고. 묘행산에 갔을 때, 백두산에 갔을 때 다 쟀는데, 그게 지금 자료는 여기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너무 뭐 뻔하잖아요. 평양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공기가 그래 나쁘겠어요. 근데 우리 언론 보통 여기 나오나, 평양의 대기오염도 서울의 3배. 이렇게 버젓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국정원에서 나온 보도 자료를 보고, 야, 국정원에는 좀 소설 쓴 사람이 앉아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새 보니까 그게 인물이 많이 풀리죠. 현송월 씨가 뭐 그냥 총살당해 죽었다 하는데 막 버릇이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 국정원이 너무 엉터리해. 우리가 적으라고 나를 알아야 이길 수가 있는데, 북한한테 저렇게, 안 그래도 바른 말해도 우리 다 북한 나쁜 줄 압니다. 그게 못 사는 줄 압니다. 그게. 우리 살지 못할 때인 줄 압니다. 근데 어찌 그렇게까지 이야기해야 되는가? 그게 제가 가진疑問입니다. 그래서 요새 최근에 보니까 지난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엄청난 가짜 뉴스들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나는 그 의심했습니다. 이거는 어찌 국정원에서 만들어내는 거 아닌가? 이래 제가 의심을 했는데, 국정원에서 안 만들었다 그러면 내가 참 큰 신뢰한 거고요. 저는 그렇게 의심을 했습니다. 너무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들이 막 나오거든요. 근데 국정원이 관련했다 그러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 그래야지. 그래야만 우리는 국정원은 아무 의미도 없는 거다. 정말 바른 거를 알려줘야지. 남한에는 그동안에 아웃가스 경우에 확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게 북평양에 비슷해진 거예요. 옛날에는 엄청 높았습니다. 요새 도시가스 막 쓰죠. 반가 시위 안 떼죠. 그래서 이게 확 떨어진 거예요. NO2 자동차 많이 다니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특히 제가 지난번 다 말씀드렸는데, 폐암이 70대, 80대는 20명에 1명이 폐암으로 죽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3명에 1명이 암에 걸리고요. 그 중에 3명에 1명은 폐암으로 죽습니다. 폐암이 지금 사망률 1위로 올라갔습니다. 그게 미세먼지라고 이제 봐야 되는데, 미세먼지는 WHO에서 1급 발암 물질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급이라면 사람에게 암을 일으키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물질이라 이 미세먼지 되어 있습니다. 그 미세먼지도 다 똑같은 미세먼지가 아니고 가장 유독한 게 자동차 배기가스, 특히 디젤 배기가스 매연, 그게 넘버원입니다. 근데 그게 디젤 차를 이렇게 많이 보급을 해요, 그동안. 그리고 미국에는 석탄 발전소가 도시에 안 날라오니까 매일 그래 했는데, 우리 석탄 발전소가 또 엄청 많이 있습니다. 말씀하는데, 석탄 발전소 나오는 메인은 뭔가 하면 황산하고 질산이 나오는데, 거기다가 이제 수원, 비소, 이런 중금속이 붙습니다. 그 석탄 메인도 엄청 독합니다, 여러분. 한 메인 맡아보시면 압니다. 석탄 메인이 어떤가. 그런 것들, 건물을 높이하고 이렇게 보니까 이게 아마 서울 화력이 75m, 여기 75m인데 이걸 보니까 한 200m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런 높은 굴뚝을 했나? 우리는 공단 막 지을 때 굴뚝이 너무 낮으면 잎이 피해가니까 굴뚝이 100m 이상 높이라고 했더만 옛날에 우리는 100m 이상 높일 기술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요새는 100m 이상 올라갔습니다. 100m 이상. 지금 요새 제일 높은 게 120m 올라갔는데 이거는 그 200m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 동평양하고 굴뚝 보십시오. 얼마나 높나? 우리 굴뚝하고 비교해 보세요. 200m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제일 높은 굴뚝이 맞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굴뚝이 높으니까 연기가 나와도 땅으로는 잘 내려앉지 않습니다. 너무 높아서. 여기 대동강이 이리 흐릅니다. 여기는 평양이라 그러고, 여기는 동평양이라 그러고, 동평양이 우리 서울로 치면 이제 강남쯤 됩니다. 새로 만든 구역이고요. 개발한 지역, 여기가 옛날 시가지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방법을 2004년도적 2005년도 되고, 그때 수치를 가면서 우리가 재봤습니다. 쟀는데 어떻게 잰 수치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거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똑같은 날, 똑같은 방법으로 쟀는데, 여기 남한의 농도, 북한의 농도. 평균해보면, 서울이 평양보다는 5배 내지 6배 높습니다. 오염도가.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그겁니다. 우리나라 요새 미세먼지 엄청 많았지요. 미세먼지 많았는데 중국에서 온 거라 이 이야기하는데 중국에서 온 건 높은 하늘에 얽히고 밑에는 보면 바람이 없을 때 오는 공기는 거의 우리 겁니다. 만약에 중국에서 온 게 우리 거라 그러면 평양에도 똑같이 그게 측정이 돼야 됩니다. 평양이 측정되는 건 요거, 서울 측정되는 이거 거의 다 우리가 숨쉬는 거의 다 우리 거라고 봐야 됩니다. 중국에서 물론 오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을 못 하는데 황사 날라와가 밑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미세먼지는 어디 됐나? 위에는 하늘이 맑은데 밑에가 다 깔려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만든 겁니다. 우리가 만든 거. 그래서 우리 그때 2004년에 저는 제가 보면 평양은 요 정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이렇게 다 이렇게 우리가 엄청 높습니다. 근데 너무 당연하죠. 평양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오염이 그리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함흥에도 우리가 가서 봤습니다. 함흥에 가서 봤는데, 가다가, 캄캄한데 가다가, 김일성 동상이 막 환히 불을 펴놨더라. 왜 시골에다 이게 김일성 동상을 해놨나 했더만, 그게 시골이 아니고 함흥 시내인데, 전기가 없어가지고, 그게 그렇게 보였던 겁니다. 그리고 낮에도 가봤는데, 거기도 뭐, 공장을 우리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옛날에 공장이 들어있었다 그런데, 공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거기도 보면. 그 서울은 지금 한 해 2만 명이 오염 때문에 죽는다 그러고요. 폐질환자 80만 명. 제가 전에 이야기했죠. 말씀드렸죠. 서울은 어떻게 되나. 여기 가보면, 시청 카페 가보면 거의 매일 공기 좀 이렇게 나옵니다. 공기 좀 나오는데, 사실은 이 비교한 기준을 잘못 맞춰가. 0.1을 맞출 게 아니라 0.0, WHO 기준은 0.02, 우리 기준은 0.03. 우리 기준에 비슷하고 WHO 기준에 오면 이건 나쁜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이래가지고. 네, 이거, 딴 기준하고 맞춰가지고. 북한의 환경 기준을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환경법도 다 구해가 봤는데, 우리 남한 기준 하나뿐입니다. 북한은 자연보호구역, 휴양관광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 이래 놨는데, 우리 기준이라는 거는 어디와 비슷하냐? 빨간 거라고 비슷해요. 빨간 기준하고. 그래서 주로 주거지나 공업지 여기하고 맞춰가 우리 기준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평양 북한의 기준이 북한에 사람들 물어보면 환경은 몰라요. 그런데 몇 사람은 아는 사람, 잘 아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법도 갖다 놓고 보면 우리보다 더 정교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정교하게. 그래서 우리는 보면 매일 이게 기준을 이산화 질소, 아까 시청 앞에 보면, 요 기준하고 비교를 해요, 요 기준하고. 그래야 막 공기 좋다 해놨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나? 이건 사실 1년 중에 제일 나쁜 날도 이거 초과하면 안 되는데,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면 하루 나 보면, 병양한 사람들 막 그냥 죽을 수도 있고 막 그냥 가거든요. 그래서 만들어놨는데, 이거하고 비교해가지고, 0.02분위가 좋다 그랬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환경 적폐입니다. 지난 30년간. W 기준은 0.0 이하네. 0.0 이후가 나오는데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서울 시청 앞에 오염도가 0.02군데 서울시 오염도는 0.018로 했습니다. 다 평균해가지고. 시청 앞이 오염도 재는 데가 시청 관장도 아니고 시청 옥상도 아니고 덕수궁 아닙니다. 덕수궁. 그래서 이것도 시청보다는 사실 오염도가 많이. 북한의 대교 문제에 대해서 먼저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보도 자료를 보면 이게 다 국정원에서 만들어낸 자료입니다. 내외통신인데 뭐라 그랬나? 동해안 공업지역에는 유독가스로 호흡기 질환을 호소하고 있고 호흡기 곤란해서 출퇴근이 불가능하고 치아가 빠지고 농작물도 고사한다. 피부병도 나고. 그리고 간염, 간경변증, 간암, 간경화 등이 일어나고 매년 250여 명이 사망하고 있으며 직장 여성들은 불임, 유산, 기형아 출산 등으로 고통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북자 정원은 이라고 해서 또 이것도 국정원에서 이제 보도한 자료인데 탈북 정원이라고 해서 함흥지구는 1km 앞을 볼 수 없을 정도고 다니면 콧구멍이 새카맣게 되고 24시간 생활하면 뭐 먼지가 끼고 생긴다. 이렇게 굉장히 심각한 거로 이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근거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많은 연구 자료들이 많은 건 없지만 나와 있는데요. 북한은 우리보다 경제 규모는 한 뭐 24대 1인데 오염물질 배출량은 우리보다 3배나 많다. 이렇게 이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북한에 이 환경조사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가서 제가 함경도 산골까지 다녔기 때문에 아마 북한 환경에 대해서는 제만큼 많이 조사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정직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북한에 가보면 전기가 없어가지고 우리 전기기가 하나도 작동을 안 합니다. 전기기가. 그런데 어떻게 이런 거를 다 측정을 했는지 자료를 내놓으면 이렇게 측정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이걸 깜짝 놀랐습니다. 북한이 참 묘한 나라다. 우리는 이런 걸 조사 안 하거든요. 공기 중에서. 이런 물질들. 아주 복잡한 거 다 조사해 놨어요. 제가 여기도 다녀봤어요. 여기 평양, 백두산, 여기 함흥, 북청, 덕성, 남포 그런데 조사를 해 다녔는데 일단 북한의 함경도 가보면 하늘이 너무 맑습니다. 그래가 지평선의 별이다 보여요. 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별책을 가지고 갔는데 별들이 많아가 별책을 찾을 수가 없어요. 달이 뜨니까 이제 좀 중요하지 않은 별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별 맞춰보고 그랬습니다. 별 엄청 많이 뜹니다. 별이. 불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조사한 자료인데 4개지를 다 조사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여기에 우리나라 옛날의 기준은 여기였고 지금 여기인데 뭐 되게 다 위아래 온실가스. 이건 이제 석탄 떼고 석유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별로 없었습니다. 특히 NO2 이거는 이제 자동차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는 아주 바닥에 깔렸는데 우리나라는 아무 시골에 가도 이런 공기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CO2도 마찬가지 안에 아주 우리나라보다 훨씬 낫습니다. 오존은 우리나라 시골하고 거의 비슷한데 해안지방에서 오존이 요새 좀 내려옵니다. 오존층이 파괴됐다 그러면서 위에는 얇아졌는데 아래층에는 오존이 좀 내려옵니다. 그래서 오존이 좀 있고요. 그저 평양에 여기 이제 양각도 호텔이 여기 있습니다. 양각도 호텔에서도 우리가 오염을 재봤고 또 고려 호텔에서도 재봤습니다. 측정해봤는데 근데 그거 잴 때 우리가 똑같은 조건을 하기 위해서 나만의 같은 날 또 우리 재우면 여기 호텔에 이게 30층 1좀 우리를 재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똑같은 날 똑같은 방법으로 딱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고려 호텔에서 본 평양 풍경이고요. 고려 호텔이 이렇게 30 몇 층이 됩니다. 우리 항상 높은 층에 줘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근데 평양에 가보면 자동차가 지금 자동차 많이 생겼는데 그 자동차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공장이라는 거는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딱 있는 거는 우리가 본 거는 발전소 2개, 석탄 화력 발전 2개 딱 그거 봤습니다. 그래서 뭐 오염을 만들어낼 게 없지요. 오염별로. 그리고 버스도 보면 이게 전기버스입니다. 여기 보면 전기버스. 그 전기버스가 왜 전기도 없는 나라가 전기버스를 달았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북한의 안내원이 하는 말은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내원 말이 대기오염 안 시키려고 전기버스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요거는 올해 이제 미국 사람이 미국 교포지요. 그 사람이 북한 가서 찍은 건데 여기 다 전기버스입니다. 전기버스로 출퇴근할 때 이렇게 버스를 타고 다닙니다. 전기버스 안에 버스도 있는데 버스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거 이제 도로 보면 차 다니는 거 이제 지난 10년간 우리가 못 찍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갔을 때도 사진 찍는데 엄청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몰래 찍었는데 다 잘 찍을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찍은 거 보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전기가 없었는데 이제 가로등도 이렇게 많이 달아놨고 오래 갔을 때는 그 택시가 줄 수 있는 것도 그때는 못 봤습니다. 10년 전에는 택시 줄 수가 있습니다. 이 화력 발전소가 2개가 있는데 평양 화력, 동평양 화력 2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서울에 있는 화력 발전소는 여기 굴뚝 높이 75m입니다. 근데 이 굴뚝이 얼마나 높으나? 저 굴뚝이 안내원한테 물어보는 게 저는 아시아에서 제일 높은 굴뚝이라 그럽니다.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 이 굴뚝이거든요. 평양 화력 굴뚝. 여기에 막 있으니까 우리가 암이 굉장히 갑자기 늘었다. 이게 보셔야 됩니다. 흡연은 줄었는데 폐암 사망률이 지금 1위로 올랐었거든요. 모든 암 사망원 중에서.
대기온 배출량을 보면 우리가 이제 한 건데 평양 요 정도, 남한 이 정도로 될 거로 봤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산업 되게 이렇게 봐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꼭 정확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좀 북한 너무 깨끗하게 보면 또 요거 드물까 싶어서 우리는 좀 봐준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습니다. 배출원을 보면 우리는 뭐 그냥 다양하죠. 기름, 석유, 석탄,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교통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교통. 그런데 북한에는 거의 뭐, 석탄 아니면 나무 떼고 이런 것들입니다. 석탄이. NO2 배출량 마찬가지. 우리는 교통이 엄청 큰 표를 차지합니다. NO2 경우에는. 북한에는 교통이 별로 없으니까 이건 석탄 땡기기 주로 되고요. 그 석탄도 지금 채광량이 엄청 줄기 때문에 많이 떼지를 못하고 있는 거라고 보십니다. 북한에. 먼지도 마찬가지. 물을 봤습니다. 물도 보면 이게 우리 언론 보도는 이것도 이제 내외통신이 내나 국정원에서 낸 거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주변의 강은 죽은 물고기들이 떠오르고 평양에는 똥이 둥둥 떠다니고 주민들이 복통호수가 잇따르고 보통 강도 몸이 뿌연 상태로 20-30cm 안도 들여다볼 수 없을 정도로 간다.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북청 남대천입니다. 우리나라 남대천이 많은데 남대천이 많기 때문에 이름 붙입니다. 양양 남대천, 무슨 남대천, 북청 남대천인데 이 상류 아주 물 굉장히 깨끗했습니다. 여기 중류인데 이거 북한에 나무가 없는데 깡 나무인데는 강둑입니다. 강에 하나 나무 있다 보면 나무 보면 강이라고 보면 됩니다. 강폭이 엄청 넓어요. 엄청 넓어요. 강에 손을 안 대기 때문에. 북한 하천법인데 하천법에 보면 제일 앞에 그려놨습니다. 강은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둬야 된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것도 지금 유럽 나라들이 쓴 그 법을 거기다 딱 써놔서 그것도 제가 좀 놀랐습니다. 하여튼 강변에 이게 습지도 많고요. 물이 굉장히 깨끗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가서 그냥 이 물 그냥 마셔봐서 그냥 마셨습니다. 이게 뭐 소풍 가기도 되게 좋았어요. 나무도 많고 해가지고. 근데 이게 바다에 나갈까 여기까지도 읽었었어요. 여기까지도. 바다까지. 그래, 바다 앞에 여기 모래띠섬 있지 않습니까? 강이 나가지고 모래띠섬을 빈둘러 이래가지고 바다로 나갑니다. 물이. 미국에 가보면 동부 연안에 전부 다 이 모래띠섬이 있어요. 해수욕장이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 미국 사람들 찬물을 좋아해요. 안에서 안 하고, 요 바깥에서 세식을 해요. 바깥에서. 안에는 이제 배가 좀 다니고, 운하고 좀 쓰고. 근데 우리나라는 왜 모래띠섬이 없나 그랬더만, 북한에 가니까 이렇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모래띠섬 있으면, 모래 다 안 팔았겠어요, 다? 팔아갔겠죠. 여기, 우리 한국 사람 해수욕이 참 좋습니다. 여기는 물이 따뜻하고 잔잔해가지고, 여기 조개도 엄청 많아요, 조개도. 북한. 그럼 먹을 게 어려운데, 어찌 조개가 그냥 남아있는지 그것도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먹을 게 없어요. 그렇게 사람이 굶어 죽고 했다 그러는데, 조개가 많았어요. 여기 이제 바다 나가는 길인데, 바다 나가는 여기 강둑에 이렇게 나무가 많았습니다. 바다, 딱 나무 있는 데가 강둑 바다 해안변. 이게 바다 해안에 이게 있는 이유가 이게 해를 치면 다, 물 넘으면 다 난리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들어 놨는데 그게 아주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바다 나가면 여기 접니다. 아주 바다도 깨끗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우리나라는 이렇게 해안림이 다 살아있었어요, 이렇게 해안에. 해운대, 광안림, 소나무숲이었습니다, 앞에. 다 지금 없애버렸죠. 그리고 수지를 측정했는데, 요거는 빨간 거는 우리가 측정한 거, 요거는 북한이 측정한 건데, 이것도 어떻게 이렇게 많은 거를 측정했는가, 우리가 좀 놀랐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건 우리 측정 안 하거든요. 이거는 측정해놨더라고요. 정비도 없는 나라 저거 어떻게 측정했나. 하여튼 참, 북한에 좀, 그게, 미스테리한 게 들어 있습니다. 미스테리한 게. 그래서 우리 측정한 거 보면 뭐 거의 그렇게 틀리질 않습니다. 우리하고 보면 맞는 거 보면 거의 뭐 자기들한테 정확하게 측정했다 그렇게 봤습니다. 근데 북한의 이제 기준도 있고 미국 기준도 이제 보면 다 물이 워낙 깨끗해서 다 기준 이내입니다. 거기 시골 강들은. 청천강도 보면 괜찮습니다. 그대로 자연 상태 그대로 되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대동강인데, 대동강에 가보면, 여기, 이게 물이 흐르지를 않아가지고, 이게 어디로 흘러가는 거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전에 흘렀는데, 남포에다가 하고 뚝을 만들고 났는데, 물이 흐르지를 않아가지고. 그 자기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물이 흐를 때는 굉장히 맑았답니다, 대동강이. 근데 흐르고 났는데 지금 많이 흐려졌다 그러더라고요. 많이 흐려졌다 그러는